지안웨이는 눈을 찡긋하며 말했다. 그럼 앞으로 더 자주 해드릴게요. 람근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응, 침대 위에서도 잊지 말고. 지안웨이, 좋은 아침이에요. 람 사장님. 지안웨이는 람근원과 대화하던 중 갑자기 다른 여성의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고개를 들자 눈앞에 토성훈이 서 있었고 그녀는 깜짝 놀랐다. 토성훈은 지안웨이를 보고 웃으며 물었다. 저기 옆에 앉아도 될까요? 람근원이 허락하지 않을 것 같아 지안웨이는 직접 그녀에게 물었다. 지안웨이는 살짝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토성훈은 기쁘다는 듯 지안웨이 옆에 앉았고 둘이 입은 커플 니트를 한참 바라보다가 반짝이는 눈으로 말했다. 동생, 넌 정말 대단한 여자야. 지안웨이는 깜짝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토성훈은 손으로 턱을 괴고 기울어진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람 사장님은 여성에게 무관심한 사람이야. 수년간 어떤 여성도 그의 눈에 띈 적이 없었어. 물론 지안웨이는 람근원을 잘 알지만 토성훈의 말투는 무언가를 암시하는 듯해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람근원은 참지 못하고 차갑게 말했다. 무슨 의도죠? 토성훈은 유혹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응? 이미 이렇게 앉아있는데 넌 정말 내가 감히 당신 곁에 앉을까봐 두려운 거야? 람근원은 얼굴이 어두워져 매니저를 불렀다. 이 여성 좀 자리를 옮겨주세요. 매니저는 움찔하며 그녀와 눈치를 보며 난처한 표정이었다. 한쪽은 회사 대표, 한쪽은 유명 인사였다. 이 상황이라니 대응하기 곤란했다. 지안웨이는 이를 보고 상당히 난처한 기분이 들었지만 사실 토성훈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람근원을 좋아하지만 그 차분한 표정에는 마법 같은 매력이 있었다. 지안웨이는 용기 내서 말했다. 토성훈 씨, 여기 앉아 계셔도 돼요. 토성훈은 지안웨이의 말을 듣고 웃으며 람근원을 바라보았다. 봐요, 당신 아내가 훨씬 온화한 사람이죠? 그는 말하면서 지안웨이를 반짝이는 눈으로 바라봤다. 지안웨이는 당황해 물었다. 토성훈 씨, 뭐 보세요? 토성훈은 한참 지안웨이를 바라보다가 정색하며 말했다. 사실 너는 굉장히 눈에 평안을 주는 여자야. 예쁘거나 세련되진 않지만 보는 사람에게 편안한 기운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어. 람 사장님이 왜 그렇게 널 좋아하는지 이제 알겠더라. 만약 그녀라면 자신도 그런 여성에게 마음이 끌렸을 것이라고 느꼈다. 아침 식사가 차려지자 람근원은 토성훈에 신경 쓰지 않고 오직 지안웨이만 살폈다. 생선은 척살까지 발라 그녀에게 정성껏 먹여주었고 스테이크는 조각 내줘 그녀에게 접어주었다. 지안웨이는 식사를 집중해 먹다가 종종 그의 입에 한 조각씩 먹여주었다. 토성훈은 옆에서 관찰하며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침부터 여기 왜 왔지? 이런 일을 겪으려고? 그녀는 무심히 생각했다. 한참 앉아있다 지친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자리를 떠나기로 했다. 사랑은 강요할 수 없었다. 특히 이미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오늘 여기 온 이유는 단순히 람근원이 사랑하는 여자를 직접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지안웨이는 람근원과 함께 밖으로 나왔다. 오늘 어디 갈 거예요? 지안웨이는 그의 손을 잡고 물었다. 말타기 하고 싶다며? 내가 가르쳐 줄게. 람근원은 지안웨이를 목장으로 안내했다. 평소엔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오늘은 람근원이 전세 내 두 사람만을 위한 공간이었다. 조련사가 말을 데리고 나왔다. 지안웨이는 설레면서도 긴장한 표정이었다. 람근원이 웃으며 말했다. 한번 만져봐. 지안웨이는 긴장하며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물었다. 이게 날 차지 않겠죠? 람근원은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이 말은 내 말이야. 넌 람근원의 아내잖아. 그럼 날 알아볼 거야. 지안웨이는 입술을 깨물며 살짝 웃으며 말을 쓰다듬었다. 하지만 아직 결혼 안 했잖아요? 람근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말도 통하는 게 말에 직감이 있거든. 자, 인사해봐. 말도 이름이 있나요? 응, 이름은 리스야. 지안웨이는 매우 부드럽게 손을 흔들며 말했다. 안녕 리스. 난 지안웨이야. 앞으로 잘 부탁해. 람근원은 그런 그녀를 보며 깊은 애정 가득한 눈빛을 보냈다. 그는 그녀를 뒤에서 부드럽게 끌어안고 턱을 그녀의 어깨 위에 기댔다.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리스의 주인인 지안웨이님, 언제 내게 인감, 호적표를 주실래요? 지안웨이는 입가에 미소를 띄우며 대답했다. 오빠의 행동을 봐야 알 것 같아요. 람근원은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밤에 좀 더 노력할게. 지안웨이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뭐라고요? 그럴 의도는 없었는데. 감비는 하루 종일 밖에서 놀다가 말을 타고 또 스키까지 타고 나니 온몸이 지쳐 침대에 털썩 쓰러졌다. 림건호는 몸을 숙여 그녀 위에 팔을 짚으며 은밀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아내야, 밤이야.
간비가 눈을 깜빡였다. 그래요? 그럼 자야죠. 저 먼저 씻고 올게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몸을 일으켰지만 땅에 발을 딛기도 전에 이미 림건원에게 안겨버렸다. 깜짝 놀란 간비는 그의 목을 껴안으며 얼굴이 붉어졌다. 내려놔요. 밖에 온천이 있어. 같이 가서 좀 쉬자. 그는 간비를 안고 온천으로 향했다. 이곳은 그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개인 공간이었다. 온천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다. 간비는 눈을 가늘게 뜨며 속으로 생각했다. 림건원이 또 나쁜 짓 하려는 거지. 오늘은 온천 싫어요. 그녀가 도망치려 하자 림건원은 손목을 잡아당기며 귓가에 속삭였다. 뭘 도망가. 며칠 있으면 내려가야 하는데 오늘 안 하고 언제 하려고? 저 아직 옷도 안 갈아입었는데요. 그는 웃었다. 괜찮아. 안에 탈의실이 있어. 그는 간비의 옷을 벗겨주려 손을 뻗었다. 간비는 도망칠 수 없음을 직감하고 한숨 쉬며 말했다. 제가 스스로 벗을게요. 그때 그의 전화가 울렸다. 화면을 확인한 림건원은 미간을 찌푸리고 말했다. 전화 좀 받고 올게. 간비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 잘됐다 하고 있었다. 그가 나가자 간비는 유리문 뒤에서 익숙하게 옷을 벗고 가운을 두른 채 온천에 몸을 담갔다. 뜨거운 물이 몸을 감싸니 너무 편안했다. 벽에 기대 눈을 감고 나직하게 신음을 흘렸다. 림건원 늑대가 돌아오기 전까진 이 시간을 즐겨야 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받은 림건원이 낮게 물었다. 무슨 일이지?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보스, 간대부, 간비의 아버지가 도망쳤습니다. 림건원은 눈살을 찌푸렸다. 어디로? 비행기표를 끊고 귀국했습니다. 전에 병원에서 난동을 부렸을 때 그는 사람을 붙여 간대부를 해외로 내보냈고 감시까지 붙여 도망치지 못하게 했다. 혹시라도 다시 돌아와 간비에게 돈을 뜯으려 할까 두려워서였다. 설마 이렇게 도망쳐 귀국할 줄은 몰랐다. 사람을 풀어 찾아 잡으면 바로 나한테 데려와. 네, 보스. 전화를 끄는 그는 온천으로 돌아왔다. 문을 열자 수증기 속 간비의 얼굴이 발그레해진 채 물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다가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자 림건원이 웃음을 머금은 눈으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간비는 물이 가슴 위로 차오르지 않는 게 신경 쓰여 움츠러들었다. 그는 웃었다. 어제 밤에 다 본 걸 또 뭘 숨겨? 간비의 얼굴이 붉어지더니 물을 튀겼다. 림건원, 왜 이렇게 성가셔요? 그는 웃으며 가장자리에 앉아 그녀의 얼굴을 잡고 입을 맞췄다. 위는 물밥, 아래는 물속, 입술은 얽히고 혀는 얽혔다. 그러다 그는 갑자기 물러나며 입꼬리를 올렸다. 간비는 멍하니 눈을 떴다. 그는 장난스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왜 입 벌리고 있어? 혀라도 원해? 누가 원해요? 간비의 머릿속이 쾅 하고 터진 듯 달아올랐다. 얼굴이 새빨개져 그를 밀쳐내고 가운을 챙겨 일어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끌어안아 무릎 위에 앉혔다. 놔요. 림건원, 너무 못돼요. 그는 웃으며 아내야,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하고 다시 강렬히 입을 맞췄다. 간비는 밀쳐내려 했지만 그는 더 집요하게 달라붙었다. 결국 그녀는 혀를 세게 깨물어 버렸다. 그가 신음하며 물러섰다. 간비, 넌 지금 남편을 살해하려는 거야? 혀 끝에서 피맛이 느껴졌다. 간비는 흥 하고 고개를 돌렸다. 그녀가 일어나려 하자 그는 그녀를 번쩍 안아방으로 데려갔다. 들어오자마자 벽에 그녀를 밀어붙였다. 그녀는 벽에 붙은 채 공중에 떠 있었고 그의 손이 엉덩이를 받치고 있었다. 몸이 완전히 밀착된 채 공기는 점점 더 달아올랐다. 내려놔요. 간비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낮게 웃으며 물었다. 아까는 그렇게 당당하더니? 그건 당신이 먼저 괴롭혔으니까요. 그래서 혀를 깨물었다. 그는 장난스럽게 그녀의 엉덩이를 가볍게 때렸다. 날 때렸어. 간비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는 피식 웃었다. 다른 걸로도 때려줄게. 네가 좋아하는 걸로. 남자는 한 번 맛을 보면 다시는 놓을 수 없다. 하물며 림건원처럼 20여 년 동안 절제를 지켜온 이라면 단숨에 굶주린 늑대가 되어버린다. 간비는 속으로 외쳤다. 부드럽다던 건 전부 거짓말이야. 오늘이야말로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는 새벽까지 그녀를 놓아주지 않았다. 세 번째까지 이어지자 간비는 결국 화가 나 발로 차서 그를 침대에서 떨어뜨렸다. 아내야, 림건원은 허둥대며 불렀다. 간비는 허리를 부여잡고 베개를 던졌다. 소파 가서 자요. 그는 뻔뻔하게 다시 침대에 올라왔다. 안 돼. 소파는 춥단 말이야. 오늘 또 날 괴롭히면 2번 다시 손도 못 대요. 그 말에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눈빛이 서글프게 가라앉았다. 간비는 다시 베개를 던지고 이불을 껴안은 채 등을 돌려 잠들었다.
그는 결국 소파에 가지 않고 조심스레 그녀 뒤에서 안았다. 이번엔 얌전하게 턱을 어깨에 대고 그대로 잠들었다. 감비는 너무 졸려 더는 말싸움할 힘도 없어. 이내 꿈속으로 빠져들었다. 둘은 산에서 나흘을 보낸 뒤 회사 기념일이 다가오자 하산했다. 요즘 림건호는 눈코뜰 새 없이 바빴다. 감비는 이해하며 귀찮게 하지 않았다. 어느 저녁 소파에서 휴대폰을 만지다 그는 한 말이 떠올랐다. 기념일 밤에 춤춰야 한다. 감비는 벌떡 일어나 옆에서 노트북을 보던 오빠에게 물었다. 오빠, 춤 출 줄 알아요? 추나면은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뭐라고? 남녀가 같이 추는 거요. 그가 눈을 들어보자 감비는 서둘러 설명했다. 곧 림씨 창립 기념일이라서 저 림건원이랑 춤춰야 해요. 아, 그래? 추나면은 무심히 대답했다. 그럼 그 사람한테 배우면 되잖아. 감비는 눈을 가늘게 뜨며 다가갔다. 오빠, 요즘 왜 그래요? 기분 안 좋아요?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이를 악문듯 말했다. 덕분에 지금 우리 엄마가 설 전에 애인 데려오지 않으면 집에서 쫓아내겠대. 감비는 움찔하다가 금세 깔깔 웃었다. 좋은 일이잖아요. 오빠도 이제 여자친구 좀 만나야죠. 누가 날 받아주겠냐? 엄마는 과일 접시를 들고 나와 아들을 받아쳤다. 말은 잘한다만 며느리는 언제 보여줄 거니? 추나면은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노트북을 안고 벌떡 일어났다. 됐어요. 두 분이 제일 무서워요. 그는 그대로 위층으로 올라갔다. 엄마가 불렀다. 야, 어디 가니? 일 있어요. 맨날 일. 그러다 내 며느리는 대체 어디 있니? 다음 날 회사 창립 기념일이 다가올수록 지안회의는 점점 불안해졌다. 결국 참지 못하고 람근원의 회사로 달려가 그에게 도움을 청했다. 람근원은 바쁘게 일하는 중이었고 지안회의는 그의 책상 앞에 서서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람근원 오빠, 언제 한가해요? 저는 정말 춤을 못 췄어요. 이런 고상한 춤은 도저히 배우지 못하겠어요. 람근원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가 여기 있는 걸 왜 못 배우겠어? 지안회의는 그의 소매를 잡고 애교 있게 말했다. 그러니까 가르쳐줘요. 제가 춤 못 춰서 창피한 건 제 일이지만 오빠 체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나 때문에 오빠 얼굴이 까먹어지면 안 돼요. 람근원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코를 장난스럽게 꼬집으며 말했다. 오빠한테 겁도 주고? 지안회의는 입술을 깨물며 두 손으로 턱을 괴고 빛나는 눈으로 그를 보며 말했다. 그럼 언제 가르쳐줄 거예요? 람근원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오늘 저녁에 가르쳐줄까? 괜찮지? 저녁에는 집에 가야 돼요. 우리 집에 못 와? 람근원은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지안회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안 돼요. 오빠랑 오빠 형이 관리를 너무 빡세게 해요. 람근원은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 두 팔로 감싸 안으며 귀에 입술을 가져갔다.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비비야, 요즘 오빠 네가 미칠 것처럼 그리웠어. 따뜻한 숨결이 귓가에 닿았고 지안회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다. 저도 오빠 많이 보고 싶었어요. 요즘 람근원은 정말 바빴다. 두 사람에겐 만날 시간이 거의 없었고 그는 며칠째 밤마다 책상에 엎드려 잠들기 일쑤였다. 기념일 행사가 끝나면 오빠 한가로워질 거야. 네. 람근원은 그녀를 향해 고개를 들고 입맞춤했다. 달콤하게 질긴 입맞춤 속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고 지안회의는 숨이 막힐 듯했지만 본능적으로 그의 어깨를 살짝 밀어냈다. 그는 잠깐 물러났다 다시 그녀의 입술에 살짝 입을 맞췄다. 그의 오른손은 그녀의 얇은 니트 위로 미끄러졌다. 사무실은 따뜻했고 그의 손은 점점 복부로 내려가 그녀의 가슴을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속옷 형태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다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낮게 말했다. 새 속옷 산 거야? 지안회의는 놀라하며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어요? 문양이 예전 것들이랑 달라. 지안회의는 얼굴이 빨개지며 작게 꾸짖었다. 오빠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걸 다 알아요? 람근원은 웃으며 그녀의 등을 감싸며 속옷 단추를 살짝 풀어주었다. 갑자기 등이 시원해지자 지안회의는 깜짝 놀라 작게 외치며 급히 브래지어를 움켜쥐고 화장실로 들어가 단추를 채웠다. 람근원은 장난이었을 뿐 그 순간도 업무 중이었다. 그는 여전히 처리해야 할 중요 문서들로 가득한 책상 위를 떠올렸다. 지안회의가 얼굴을 빨개하며 달려가 사라지자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애정 어린 눈빛으로 고개를 저었다. 지안회의가 다시 나오자 람근원은 회의를 준비하며 다가갔다. 그녀를 안아 머리에 키스하며 속삭였다. 오빠 회의 가야 해. 방 안에서 기다려. 회의 끝나자마자 데리고 나가 밥 먹으러 가자. 지안회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하고 대답했다.
람근원이 떠난 후 지안웨이는 소파에 몸을 기댄 채 룸메이트들과 메시지로 대화를 나눴다. 람근원은 지안웨이를 데리러 야식을 먹으러 나갔지만 식사를 마친 후엔 그녀를 바로 집으로 데려다 주었고 정작 춤은 가르쳐주지 않았다. 지안웨이는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차에 앉아 삐진 듯 말했다. 그때 오빠 체면 깎이게 만들지 마요. 람근원은 고개를 기울여 찡그린 얼굴을 보며 웃음을 꼭 참았다가 그녀의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다. 화내지 마. 그럼 얼굴이 찐빵처럼 통통해지면 어떡해? 내일 가르쳐줄게. 내일 회사는 안 가. 지안웨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기울여 물었다. 정말요? 정말이지. 그럼 내일은 하이힐 신어야 하나요? 지안웨이는 하이힐에 익숙하지 않아 불편했지만 신발장이 가득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람근원이 아직 대답도 못했는데 그녀가 곧바로 말했다. 좋아요. 그럼 하이힐 신을게요. 미래엔 하이힐 신을 일도 많을 테니까. 다음날 이른 아침, 람근원은 지안웨이를 데리러 와 춤 레슨을 시작했다. 지안웨이는 신발 상자를 들고 나와 그를 따라 차에 올랐다. 회사로 가는 줄 알았더니 차는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밖을 바라보며 물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이야. 집 가는 길이 아니잖아요. 차는 순조롭게 달렸다. 지안웨이는 점점 익숙함을 느꼈고 이내 자신이 매일 등교하던 길임을 깨닫고 놀라 물었다. 학교에 왜 가요? 람근원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고 30분쯤 후 차는 학교 바로 옆에 주거단지에 들어섰다. 지안웨이는 놀라움에 한참을 있다가 람근원이 조심스레 차를 세우고 그녀를 손잡아 엘리베이터로 이끌 때 비로소 깨달았다. 여기 집이에요? 언제 샀어요? 대학 들어올 때쯤 샀어. 기회가 없어 그동안 그녀를 데려온 적이 없었다. 18층 복층형 아파트로 내부는 소나무 느낌의 가구와 천연 목재, 녹색 식물로 꾸며져 있었다. 들어서는 순간부터 마음이 편안해지고 휴식이 되는 공간이었다. 지안웨이는 놀라움과 기쁨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집안을 돌아다녔다. 람근원은 소파 뒤에 기대선 채 느긋한 표정으로 말했다. 결혼하면 여기서 같이 살자. 졸업 기다릴 필요 없어. 지안웨이는 깜짝 놀라 얼굴이 빨개져 되물었다. 누가 오빠랑 살겠다 그랬어요? 람근원이 다가와 뒤에서 그녀를 껴안으며 속삭였다. 오빠랑 안 살면 누구랑 살 건데? 지안웨이는 하고는 발끈했다. 나 결혼 동의 안 했어요. 람근원은 잠시 멈칫하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래, 내 눈치 보느라 깜빡했네. 넌 오빠 반응만 보겠다고 했지?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지안웨이를 번쩍 들어 소파에 눕혀버렸다. 지안웨이는 당황해 그를 밀며 말했다. 장난치지 마요. 이모가 오셨어요. 람근원은 놀라 물었다. 정말? 장난이 아니에요. 일어나요. 이러다 오빠가 곤란해져요. 람근원은 약간 서운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녀를 강하게 입맞춤했다. 지안웨이는 그의 삐진 표정에 웃음을 참지 못하고 다리를 들어 그의 가슴을 살짝 차며 말했다. 오빠, 어서 일어나 춤 가르쳐요. 그의 가슴 위에 올라온 하얀 다리에 숨이 멈출 듯 했지만 그는 그녀의 다리를 꽉 잡고 낮게 말했다. 이렇게 장난칠 거면 오빠가 감당해야지. 지안웨이는 희죽 웃으며 고개를 숙이려다 그의 손이 더 단단히 잡아주는 바람에 눈가가 촉촉해졌다. 놓아요. 안 그럼 진짜 고생할 거예요. 지안웨이는 예술적인 적성은 하나도 없었다. 춤을 배우는 동안 발만 넣었다 하면 람근원의 발을 밟았다. 8번째 걸음에 또 밟히자 람근원은 웃으며 말했다. 그럼 계속 밟아. 제대로 연결해볼게. 지안웨이는 고개를 들어 물었다. 정말요? 람근원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한번 발을 올려봐. 지안웨이는 잠시 망설이다 하이힐을 벗고 맨발로 그의 구두 위에 올랐다. 잠깐만. 람근원은 그녀를 부드럽게 안으며 자신의 신발도 벗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허리에서 손을 놓고 발을 구두 위에 올려 허리를 살짝 받쳤다. 작고 귀여운 그녀의 발이 크고 든든한 그의 발 위에 있었다. 지안웨이는 살짝 미소 지으며 내려다보았다. 한 손은 그의 손을, 다른 한 손은 그의 어깨에 얹었다. 람근원은 그녀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으로 허리를 감싸 두 사람은 춤의 리듬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했다. 왼발을 앞으로 내밀고 오른발을 뒤로, 다시 오른발을 뒤로, 왼발을 또 앞으로 음악에 녹아드는 듯 부드러운 움직임이었다. 지안웨이는 행복한 미소로 반짝이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람근원의 눈에도 그녀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고 두 사람은 눈을 마주친 채 함께 춤추며 부드럽게 흘렀다. 댄스를 다른 말로 아는 거 알지? 람근원이 갑자기 입을 열었다. 낮은 목소리가 음악과 어우러져 부드럽게 울려 퍼졌다. 지안웨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잘 모르겠어요.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람근원은 낮고 부드럽게 말했다.
우아한 왈츠. 지안웨이는 살짝 떨리다 웃으며 말했다. 댄스를 그렇게 고상하게 표현할 수는 없어요. 그 순간 전환된 표정, 작지만 정색하며 그를 응시했다. 그렇다면 어제 왜 토성훈 씨랑 춤추는 거 봤냐고요? 랑근원은 괴로운 듯 말했다. 옛날 이야기 끄집어내지 마. 그럴 게 아니라면 그게 불과 며칠 전 이야기잖아요. 그날 그녀를 홀로 남겨두고 다른 여자와 춤추러 간 걸 생각하면 마음이 차올라서였다. 랑근원은 고개를 숙여 부드럽게 입맞추며 달랬다. 그래, 내 잘못이야. 다시는 안 그럴게. 맹세할게. 지안웨이는 하고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럼 벌로 무릎 꿇기 어때요? 랑근원은 말을 잇다 숨을 턱 막혔다. 지안웨이는 장난 섞인 얼굴로 웃으며 그를 살짝 주먹으로 치며 물었다. 왜 이래요? 랑근원은 일부러 헛기침하며 말했다. 너도 나를 오빠라고 부른걸. 난 대체 얼마나 고생해야 해. 지안웨이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딱 알아서 좋았어요. 랑근원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미소 지었다. 지안웨이는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그런데 오늘 무릎은 집에 두고 왔어요. 다음으로 미뤄요. 그녀는 허리를 감고 부드럽게 속삭였다. 배고파요. 나가서 뭐 먹고 올까요? 랑근원은 그녀의 코를 장난스럽게 꼬집으며 웃었다. 알았어요. 듣고 있습니까? 람여사님. 랑씨 가문 50주년 기념 행사에서 지안웨이는 랑건원의 약혼녀 자격으로 참석했다. 랑씨 가문은 그동안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들 그녀, 예비양가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며 속닥거렸다. 저 여자 집안 별로라던데 아버지가 도박 주정뱅이에 그럴 리가 누가 그런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랑건원이 선택한 걸 보니 분명 매력이 있긴 한 모양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내 알아보니까 그녀는 주가문이 귀공렬에 주라면이 계란 다루듯 꽃 다루듯 엄청 귀하게 여긴대. 진짜야? 거짓말이야? 듣는 사람마다 깜짝 놀라며 수군거렸다. 주라면 왔어.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누군가 소리쳤다. 순간 모든 시선이 입구로 몰렸다. 상류사회에선 랑건원과 주라면이 제일 빛나는 다이아몬드처럼 여겨졌다. 많은 여성이 그를 좋아했지만 랑건원에겐 이미 약혼녀가 있기에 그들의 마음은 이제 주라면에게 향했다. 그 무리 속에서 한 여성, 흰 드레스를 입고 와인잔을 든 매혹적인 미소를 띠며 살짝 흔들리는 걸음으로 주라면에게 다가갔다. 토소소, 투티우티우는 람라면 옆에 서 있었지만 몸이 굳은 듯 자연스럽지가 않았다. 그때의 비행기에서 사고 났던 장면이 떠올랐다. 그녀의 팔을 부러뜨릴 뻔한 그 남자가 바로 지금의 상사였던 것이다. 입사 면접 날, 행운인지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장님이 바로 그 남자였다. 그때는 출근도 힘들 줄 알았는데 계약도 잘 됐고 오히려 고마웠다. 그가 고약한 사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틀렸다. 좋은 사람일 수 없다. 그는 그녀가 알아채지 못한 사적 감정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그걸 복수로 돌려주고 있었던 것이다. 직속 상사가 갑자기 디자인팀에서 주람시위 비서로 바뀌고 급여도 2배로 올랐다. 사람들은 그녀를 복받은 사람이라 했다. 한 선배는 말하길 급여 높아서 부러운 게 아니라 매일 아침 출근할 때마다 잘생긴 사장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부러운 거야. 혹시 더 운 좋으면 사무실 로맨스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때야말로 진정한 승자지. 토소소는 콜라를 마시다 키보드로 분출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주라면에게 달려가야 했다. 한 달 넘게 함께 일하면서 그녀는 인정해야 했다. 주라면은 매우 잘생긴 남자지만 성격이란 걸 말로 다 못했다. 평소엔 일이 없어도 그녀를 야근시키고 심지어 배고프면 그녀가 밥을 차려줘야 했다. 심지어 옷도 직접 사오라고 했다. 신입 비서가 아니라 공짜 가정부 같았다. 그리고 더 악랄한 건 설 명절에도 집에 못 가게 막고 이런 축하 행사 따위 못하러 가냐고 부모님 댁에 가야지. 토소소는 주라면 뒤에서 속으로 얼마나 그를 욕했던지 모른다. 그 순간 한 아름다운 여성이 와인잔을 들고 활짝 웃으며 주라면에게 인사를 건넸다. 총님,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죠? 주라면이 다른 사람과 이야기 나누는 걸 보자 토소소는 재빨리 옆으로 물러나려 했다. 어디 가려고? 저 멀리서 그의 목소리가 들렸다. 2발자국도 못 가서 돌아서야 했다. 눈도 깜빡하지 않고 화장실 가고 싶어요. 토소소는 일부러 무심한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주라면은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참아. 토소소는 눈망울만 흔들리다 입을 다물었다. 이리 와. 그는 마치 강아지를 부르듯 그녀를 불렀다. 토소소는 억지로 고개를 돌렸다. 주라면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따뜻한 손길에 토소쏘는 깜짝 놀랐고 손을 때려다 오히려 더 단단히 잡혔다. 귀 가까이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말썽 피우지 마. 그 따뜻한 숨결은 목덜미에 스치며 긴장과 부드러움이 교차했다. 그녀는 속삭였다. 총님, 은밀한 규칙은 계약 위반이에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눈빛이 반짝였다. 주라면은 찡그리며 그녀를 뚫어져라 바라보다가 조곤조곤 말했다. 토소소, 내가 왜 너한테 은밀한 규칙을 가동하겠다는 거야? 취했어? 아니면 배고파서 아무 말이나 하는 거야? 토소소는 입술을 깨물며 작게 말했다. 총님, 남을 공격하는 것도 계약 위반입니다. 주라면은 잠시 얼어붙었다가 미소를 띄었다. 장난스런 미소가 눈에 비쳤다. 그럼 은밀한 규칙을 기대하는 거야? 그게 괜찮아. 네가 그런 기대가 있다면 고려해볼게. 토소소는 속마음으로 총님, 사실은 제가 방금 방귀 뀌었습니다. 주라면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토소소는 주라면에게 이끌려 연회장 무대 위를 걸어야 했다. 사방에서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졌다. 마치 칼날이 몸에 꼽힌 듯 죽고 싶은 기분이었다. 주라면은 그녀를 데리고 대표 귀빈 앞에 섰다. 토소소는 마치 꿈속에 있는 듯했다. 한편 지안웨이와 람건어는 손잡고 조부님, 부모님, 추부인과 결혼적기를 상의 중이었다. 약혼식은 초봄에, 그 뒤 바로 혼인신고, 결혼식은 졸업 이후 하려 하고 있었다. 지안웨이는 졸업 후에 하고 싶다고 했고 람건어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았다. 모두가 이야기하던 중 주라면이 어떤 여성과 함께 손을 잡고 다가왔다. 추부인의 눈이 반짝였다. 아연, 저게 토소소는 보통처럼 총님 비서라고 인사하려 했으나 말도 못 꺼내기 전에 주라면이 먼저 말했다. 엄마, 며느리 기다리신다면서요? 오늘 제가 며느리 데리고 왔습니다. 토소소는 완전 얼음이 되었다. 눈을 크게 뜨고 주라면을 보니 그는 살짝 그녀의 팔을 꼬집고는 조용히 경고했다. 부정 금지. 지안웨이가 람건원에게 속삭였다. 비행기에서 배웠던 사장님 비서 맞죠? 람건원은 미소를 터뜨리며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여유있게 바라봤다. 마침내 아들도 며느리를 데리고 왔다. 추부인은 기뻐서 소리쳤다. 좋다. 여동생은 졸업해야 결혼하는데 올 봄에 바로 결혼해라. 주라면. 네. 토소소는 떨리는 표정으로 주라면을 쳐다보며 이빨을 물었다. 눈빛은 이제 총님, 이거 무슨 장난이에요? 주라면은 그녀를 사납게 바라보며 말했다. 부정 금지라 했지. 부정하면 월급 깎는다. 토소소는 사직서 써도 돼요? 기념 행사는 자정 가까이까지 계속되었고 지안웨이는 하이힐을 신고 밤새 서 있어서 다리가 아파더는 서 있을 수 없었다. 람건원이 잠시 술 권하는 손님들에게서 벗어난 틈을 타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물었다. 람건원, 나 너무 피곤해. 방에 먼저 가서 쉴게. 괜찮지? 왜 그래? 람건원은 고개를 숙여 부드럽게 물었다. 지안웨이는 자신의 발을 가리키며 억울한 표정으로 말했다. 발이 너무 아파. 처음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하이힐을 신은 그녀였다. 람건원은 이마를 찌푸리며 와인잔을 내려놓더니 말없이 그녀를 번쩍 안아들었다. 지안웨이는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다. 사람들이 모두 그녀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당황하여 몸부림쳤다. 나 그냥 걸을 수 있어. 하지만 람건어는 못 들은 척 그녀를 안고 연회장을 나갔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지안웨이는 도망칠 수 없어 고개를 그의 품에 파묻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게 대체 뭐 하는 거야? 람건어는 그녀의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사모님이 발이 아픈데 사장님이 직접 모셔야지. 지안웨이는 입술을 꽉 다물고 그를 올려다보았다. 나 진짜 걸을 수 있다니까. 람건어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근데 나는 안아주고 싶다. 왜 안 돼? 지안웨이. 행사는 람그룹이 소유한 호텔에서 진행됐고 연회장 바로 옆은 로비였다. 람건어는 지안웨이를 곧장 자신의 방으로 데려갔다. 문을 열고 그녀를 침대에 내려놓은 뒤 무릎을 꿇고 앉아 하이힐을 벗겨주었다. 온종일 하이힐을 신은 지안웨이의 발은 벌겋게 부어있었다. 람건어는 이마를 찌푸리고 그녀의 발을 무릎 위에 올려 마사지하기 시작했다. 좀 괜찮아졌어? 아직 아파? 손끝은 그녀의 발목부터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까지 천천히 눌렀다. 지안웨이는 입꼬리를 올리며 장난스럽게 물었다. 람건언, 발냄새 나지 않아? 진짜 안 나? 람건언은 움찔하다가 그녀의 발을 코에 가까이 대고 말했다. 어휴, 진짜 냄새 나네? 지안웨이는 킥킥 웃으며 그의 가슴을 발로 툭 찼다. 진짜 짜증나?
랑건원은 몸을 일으켜 그녀를 부드럽게 껴안고 체리빛 입술에 키스했다. 지안웨이는 그의 목을 감싸 안았고 속눈썹을 내린 채 키스를 받아들였다. 잠시 후 랑건원은 그녀의 입술에서 떨어져 부드럽게 부은 입술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렸다. 지안웨이는 놀라 그의 손을 붙잡고 눈을 동그랗게 뜨며 외쳤다. 랑건원, 일부러 그런 거지? 랑건원은 순간 얼었고 반응도 하지 못했다. 지안웨이는 따졌다. 방금 내 발 만졌던 손으로 입술을 만지다니. 랑건원은 그제야 깨달은 듯 웃음을 터뜨렸다. 괜찮아. 어차피 다 너 거잖아. 지안웨이는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오늘 집에 가면 반성문 각이야. 랑건원은 그녀를 덮치듯 다가왔다. 안 되겠어? 반성문 말고 딴 걸로 하면 안 돼? 절대 안 돼. 그럼 나 오늘부터 매일 너 발에 키스할게. 그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그녀의 발에 입 맞췄다. 지안웨이는 얼어붙었다가 황급히 발을 빼며 말했다. 진짜 냄새 안 나? 랑건원은 웃으며 그녀의 입술에 다시 입을 맞추고 속삭였다. 향기야, 향기. 지안웨이는 눈을 깜빡이며 그를 바라봤다. 말을 잇지 못했다. 랑건원은 말했다. 왜 그래? 뽀뽀 한 번에 멍해졌어? 랑건원, 방금 발 키스하고 왜 바로 입술을 키스해? 그녀는 그를 노려봤고 랑건원은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지안웨이, 너 진짜 왜 이렇게 귀엽냐? 나 유혹하는 거야? 그가 다시 입을 맞췄다. 야, 너무 막 나가는 거 아니야. 랑건원은 그녀의 입술을 다시 막으며 중얼거렸다. 너 진짜 오늘 먹어버릴지도 몰라. 봄이 오고 지안웨이는 설날을 맞아 랑건원의 집에 인사드리러 갔다. 랑건원의 집은 대가족이었다. 저녁 식사 후 친척들이 모두 모여 마작을 쳤다. 처음으로 랑가에서 설을 보내게 된 지안웨이는 사촌들에게 끌려 즐거운 자리에 합류하게 되었다. 지안웨이는 랑건원을 바라보았고 그는 지갑을 건네며 말했다. 재밌게 놀아. 사촌들이 깔깔 웃으며 말했다. 그렇지 그렇지. 형수가 지면 그건 형이 진 거지. 어떤 사촌은 웃으며 물었다. 처음 오신 거니까 형수님이 게임 골라요. 마작이요? 카드요? 지안웨이는 잠시 고민하다가 그럼 마작으로 할게요. 아직 학생이면서도 귀엽고 예쁜 지안웨이를 보며 사촌들은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오늘 형 좀 털어야겠다. 세뱃돈 벌자. 하지만 단 1시간 만에 그들의 야망은 산산조각났다. 랑건원이 돌아와 보니 지안웨이가 돈을 잔뜩 앞에 펼쳐놓고 있었다. 이겼어? 지안웨이는 기쁘게 웃으며 지갑을 돌려주었다. 당신 돈 하나도 안 썼어. 랑건원은 더욱 놀라며 시커멓게 타버린 사촌들을 바라보며 웃었다. 고마워 얘들아. 와이프한테 세뱃돈 주다니. 계속 열심히 해. 점 느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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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표. 지안웨이는 민망한 듯 웃으며 말했다. 계속하세요. 전 할아버지랑 좀 앉아 있을게요. 사촌들은 그녀를 붙잡았다. 아니에요 형수님. 이제 카드 하죠? 이번엔 바꾸자고요. 30분도 지나지 않아 지안웨이의 앞엔 또 한 뭉치의 돈이 쌓였다. 사촌 하나는 배를 움켜쥐고 외쳤다. 아이고 배야. 갑자기 배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어요. 그녀가 나가자 남은 사촌들도 하나 둘씩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다. 지안웨이는 여전히 의욕이 넘쳤고 람만의 손을 잡았다. 아직 한 명 부족하니까 같이 하자. 람만은 웃으며 말했다. 아, 갑자기 방에서 할 일이 떠올라서요. 형수님, 계속하세요. 지안웨이의 시선은 마지막으로 남은 사촌에게 향했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형수님, 전 간식 좀 가져올게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결국 모두 도망가 버렸다. 지안웨이는 입을 삐죽이며 불만을 터뜨렸다. 왜 이렇게 재미 붙여놓고 다들 도망가? 랑건원은 혼자 남은 그녀를 보고 다가와 어깨를 감싸 안았다. 왜 이러고 있어? 우리 와이프? 지안웨이는 입술을 삐죽이며 올려다봤다. 아직 못하했는데 이렇게 람가에 또 하나의 도박 천재가 탄생했다. 랑건원은 그녀의 뺨을 쓰다듬으며 애틋하게 말했다. 자자 물결표 귀한 아가씨를 위해 하차는 제가 모시겠나이다. 밖에 놀러가요. 지안웨이, 어디로? 따라와 보면 알게 되지. 랑건원은 그녀의 돈을 정리해주고 옷 갈아입히러 데리고 갔다. 2층으로 올라가자 람가 사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형, 다음부터는 형수님 데려오지 마요. 올해 세뱃돈보다 형수님한테 잃은 돈이 더 많아. 진짜 대박이에요. 형수님 마작 고수였어요. 두 분이 같이 팀이면 인류 멸망이야. 에이 몰라. 이번 판은 포기. 랑건원은 지안웨이를 데리고 따뜻한 옷으로 갈아입히고 나서야 집을 나섰다. 1층에서 마주친 그의 어머니는 이 시간에 어디 가려고 하니? 라고 물었지만
랑건호는 볼 일이 있어요. 라고만 대답하며 지한회의를 데리고 차에 올랐다. 차는 교회의 외딴 곳으로 향했다. 지한회의는 표정을 풀지 못하고 말한다. 오랜만에 카드놀이 한번 한 건데 재미있을 때 다들 사라지고 랑건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 설 지나면 내 친구들에게 용돈 좀 더 줄게. 다들 돌아와서 내게 선물 보내줄 거야. 지한회의는 웃으며 답했다. 괜찮아. 설 이후엔 나도 과제 많고 바쁠 거야. 카드할 시간 못 나. 뭐가 그렇게 바빠? 학기 새로 시작해야 하거든. 그래도 됐다. 차는 한참 달린 끝에 인적 없는 외딴 곳에서 멈췄다. 지한회의는 밖을 둘러보며 물었다. 여기가 어디예요? 외롭고 아무도 없어요. 랑건호는 안전벨트를 풀어주며 말했다. 곧 알게 될 거야. 문을 열고 내려온 그녀를 도와 밖으로 안내했다.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고 지한회의는 몸을 움츠리며 코트를 더 단단히 둘러쌌다. 랑건호는 그녀를 껴안고 코트를 입혀줬다. 그녀는 그의 품에 파묻혀 반짝이는 눈만 보였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랑건호는 손잡고 앞을 향해 나아갔다. 지한회의가 중얼거렸다. 오빠 나 팔아버릴 거예요? 랑건호는 장난기 어린 눈으로 말했다. 팔래? 웃긴 사람이 있네. 지한회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거 무슨 뜻이에요? 너를 팔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인생 포기한 거지. 지한회의는 킥킥 웃으며 물었다. 그럼 지금 나 데리고 어디 가요? 그곳은 호텔도 레스토랑도 아니었다. 광활한 빈 땅에 그녀를 데려온 이유는 무엇일까? 그 순간 시야 앞에 거대한 저택이 나타났다. 랑건원의 집보다 훨씬 큰 집이었다. 뒤뜰로 걸어가자 정중히 반기던 종업원이 나타나 사장님 왔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정원의 불빛이 켜지며 눈에 강하게 들어왔다. 지한회의는 빛에 잠시 눈을 감았다가 익숙해지자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곳은 헬기 경납고였다. 작은 헬리콥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지한회의는 놀라 눈을 크게 뜨고 랑건원을 바라보았다. 랑건원은 나직이 말했다. 전에 내게 비행기 탈 줄 알아? 라고 했던 거 기억나? 오늘은 헬기로 데려가려고. 지한회의는 심장이 터질 듯 뛰는 채 헬기에 올라탔다. 랑건원은 안전벨트를 채워주고 어깨를 잡으며 물었다. 무서워? 지한회의는 흔들림 없이 답했다. 안 무서워요. 그의 존재만으로 그녀의 두려움은 사라졌다. 어떻게 헬기 운전할 줄 알아요? 예전에 흥미가 생겨서 따로 배웠지. 그는 계기판을 조작하며 비행 준비를 했다. 지한회의는 애타게 바라봤지만 이해하기 어려웠다. 갑자기 긴장이 밀려왔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랑건호는 진중한 눈빛으로 말했다. 걱정하지 마. 여기 정말 안전해. 지한회의는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무섭지 않아요. 헬기는 도시 야경을 따라 밤하늘로 날아올랐다. 처음엔 긴장했지만 곧 흥분과 감동이 밀려왔다. 밤의 도시는 화려한 조명과 활기로 가득했다. 지한회의는 고개를 들어 사진을 찍을까 물었다. 사진 찍어도 돼요? 랑건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그녀는 신나서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그의 모습을 꼭 담고 싶어졌다. 오빠 사진 찍어도 돼요? 너무 멋있어요. 랑건호는 머리를 쓰다듬고 웃으며 말했다. 알았어. 지한회의는 각도 있는 사진을 찍고 조심스럽게 카메라를 넣었다. 헬기가 낮게 날자 아래에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수많은 촛불이 보였다. 그 촛불은 거대한 하트 모양이었고 중앙에는 감비, 나랑 결혼하자 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었다. 지한회의는 말문이 막힐 정도로 놀랐다. 다시 보아도 지워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쪽을 바라보다가 랑건원을 바라보았다. 그의 입술이 살며시 미소 지었고 손을 잡으며 속삭였다. 결혼하자, 비비. 지한회의는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랑건원. 네, M동 Y. 헬기는 은은한 조명 아래 착륙했다. 랑건원은 그녀의 안전벨트를 풀어주고 같이 내려섰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촛불 덕에 포근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 상자를 꺼냈다. 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잡고 또 다른 손으로 반지를 건네며 물었다. 감비, 사랑해. 나랑 결혼해줄래? 지한회의는 눈물 흘리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나도 동의해. 그 순간 고백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완벽해서 그녀는 황홀했다. 랑건호는 반지를 그녀의 손에 끼워주고 일어섰다. 지한회의는 그의 품에 안기며 말했다. 언제 준비한 거예요? 왜 말 안 해줬어요? 랑건호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말해버리면 감동이 없어지잖아. 지한회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일 민정사무소에 가서 혼인신고할까요? 랑건호는 웃으며 답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자.
설 지나고 가자. 지한회의는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빠 말대로 할게요. 그녀는 여전히 그의 품에서 눈을 감고 있었다. 그 순간 행복이 가득한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머물고 있었다. 은은한 조명이 방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지한회의의 옷은 흐트러져 있었고 등은 벽에 기대 있었으며 두 다리는 랑건원의 허리에 감긴 채였다. 그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그녀의 입술을 점령했고 숨조차 쉴 수 없을 정도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가장 깊은 곳까지 자극하여 그녀는 마치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처럼 본능적으로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손가락은 본능적으로 랑건원의 살을 깊이 밀었다. 조명이 희미하게 빛나는 가운데 랑건원의 매끈한 등 위로 땀방울들이 은은하게 흐르며 그의 몸매를 강조하고 있었다. 두 사람의 숨소리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교차했다. 적전은 차가운 병에서 포근한 침대로 그리고 소파를 넘어 카페까지 이어졌다. 그들의 열정 어린 전투는 자정을 크게 넘겨서야 멈췄다. 지한회의는 목이 마른 듯 흐릿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물 마시고 싶어. 랑건원은 침대 위에서 한쪽 팔로 몸을 지탱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왜 그래? 목소리가 이상해. 지한회의는 눈을 치켜뜨며 말했다. 오빠가 아예 그러고도 물어봐요? 랑건원은 웃음을 꾹 참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나가려 했다. 그 순간 벗겨진 옷 사이로 드러난 그의 하체를 본 지한회의는 눈을 크게 뜨지 않을 수 없었다. 랑건원은 재빨리 가운을 걸쳐주며 웃었다. 창피해할 건 없잖아. 전에 본 적도 있잖아. 지한회의는 얼굴을 빨개하며 이불로 얼굴을 파묻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랑건원은 웃음을 참지 못하며 이불을 걷어올렸다. 하얗게 빛나는 그녀의 몸을 보고 지한회의는 놀라 비명을 질렀다. 랑건원 오빠, 진짜 너무해요. 랑건원은 웃으며 그녀에게 목욕 가운을 덧입히고 포근히 안아 소파에 앉혔다. 지한회의는 찡그리며 올려다보았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랑건원은 상냥하게 말했다. 목마르다고 했으니까 같이 물 마시러 내려가자고. 그리고는 그녀를 안고 거실로 내려갔다. 이 집은 이모님은 오르고 오직 두 사람뿐이었다. 랑건원은 소파에 지한회의를 앉히고 물을 가져갔다. 지한회의는 그를 기다리며 곁에 놓인 가운을 챙겨 입었다. 그녀는 속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이제 곧 또 한 번이 작업이 올 거라는 걸. 옷이 헐거운 곳이 없는지, 혹시라도 또 다시 유혹의 도구 가들 곳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면서 설 분위기 가득한 위챗에 올라오는 친구들의 행복한 글을 보며 지한회의는 직장 계정에 헬리콥터 타는 사진을 올렸다. 댓글이 금세 폭발했다. 짬딘, 헉, 우리 사장님 너무 잘생겼다. 따뉴, 와, 헬기까지 운전하는 남자라니 완전 남신이야. 찌엉뜸, 비비. 그런 오빠 어디서 구한 거야? 헬기를 못 타도 돼. 사장님만큼 잘생기면 좋게. 지한회의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새해에 받은 칭찬들을 즐겼다. 하지만 곧 댓글 하나가 그녀의 기분을 얼어붙게 했다. 쭈님 유엔, 지금 어디야? 지한회의는 급히 위챗을 끄고 휴대폰을 강제로 꺼버렸다. 존재한 적도 없는 듯이 조용해진 거실에서 랑건원은 가운을 둘러쓴 지한회의를 보고 웃음을 참으며 다가왔다. 그는 조용히 물을 건네고는 말했다. 더 마셔. 지한회의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심스레 물었다. 왜 그래요? 랑건원은 눈가에 미소를 담고 말했다. 다음에 또 쓰라고. 그 순간 지한회의는 겁에 질렸다. 오빠, 그 말 어쩌죠? 랑건원은 그녀를 부드럽게 껴안고 속삭였다. 당연히 사랑이라네. 설 이후 첫 출근날 그들도 공식적으로 결혼신고를 했다. 지한회의는 조용히 주라면의 방으로 달려가 물었다. 오빠, 가족관계 등록부 좀 주래요. 주라면은 꾸벅 웃으며 수면에서 비틀거리듯 답했다. 뭐하러? 지한회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혼인신고해요. 나 사장님하고 결혼할 거라고요. 주라면은 찡그리고 말했다. 그래도 네가 하는 거지? 지한회의는 솔직히 말했다. 언니는 지금 오빠랑 안 살겠대요. 전 먼저 결혼하지만 먼저 애는 안 낳을 거예요. 오빠 속 썩일 일 없으니까 걱정 말아요. 뭔 소리야? 네가 무슨... 주라면은 아침부터 피곤한 상태였고 협조하며 등록부를 건넸다. 고마워. 지한회의는 활짝 웃으며 방을 나섰다. 주라면은 창밖을 바라보다가 이유도 없이 불쾌해졌다. 그는 조용히 욕실로 발걸음을 옮겼다. 혼인신고를 마치자 랑건원은 사무실 직원들에게 세뱃돈을 나눠주며 새해 첫날을 기뻐했다. 지한회의는 슬쩍 손을 내밀며 물었다. 오빠도 날 위해 축의금 좀 줘야죠. 랑건원은 웃으며 말했다. 넌 이미 내 전부니깐. 지한회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도 바로 줄게요. 신학기에 들어선 지한회의는
기숙사 친구들과 반갑게 포옹했다. 친구들은 놀라 물었다. VI 결혼했대? 언제 식 올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조금 더 있다가. 근데 헬기 위에서 프로포즈 받은 거 완전 로맨틱하지 않아? 은 얼굴을 가까이 대며 말했다. 송건원, 정말 대단하다. 지한회의는 미소 지으며 속속들이 이해했다. 정말 이들에게는 결혼식보다 반지가 더 특별한 의미였다. 림건원과 혼인신고를 한 뒤 당연히 감비는 그와 함께 살게 되었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날마다 기숙사와 새집을 오가던 감비는 결국 짐을 챙겨 림건원과 함께 살기로 했다. 그날 림건원이 사람을 시켜 집을 정리했고 감비는 강의실에서 수업 중이었다. 정리가 끝나자 그는 그녀에게 사진을 한 장 보냈다. 감비는 사진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며 답장을 보냈다. 제가 언제 같이 살자고 했어요? 림건원. 감비는 입술을 꼭 다물며 웃다가 다시 답장을 보냈다. 저 아직 학생인데요. 학교에서 기숙사 안 나가게 하잖아요. 림건원. 상관없어. 내가 학교에 이미 허락받아놨어. 감비는 멍하니 있다가 칼 이모티콘을 보냈다. 림건원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으며 역시 칼 이모티콘을 보냈다. 감비. 화남. 감히 나를 베겠다고? 림건원. 엎드려 절함. 소신은 감히 못합니다. 감비. 누가 어서 벌받는 판자, 반상을 가져오라. 림건원. 던져버려. 그날 밤 림건원이 직접 그녀의 기숙사 방으로 다 짐을 옮겼다. 사실 대학 3, 4학년쯤 되면 시험 준비나 인턴 때문에 기숙사를 떠나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감비는 대학원 진학 계획은 없었지만 유명 심리상담 회사에서 인턴을 하기로 했다. 그곳엔 심리학계에서 이름난 선배들이 많았기에 배우고 경험을 쌓느라 하루 종일 바빴다. 림건원은 속이 상했다. 결혼하면 당연히 둘만의 시간이 많아질 줄 알았는데 정작 감비는 더 바빠진 것이다. 자신의 생일날 일부러 레스토랑 예약까지 해서 분위기를 내보려 했는데 점심시간 전화를 걸자 감비는 선배들의 토론에 집중하느라 전화를 바로 끊어버렸다. 며칠째 그녀의 마음이 온통 일에만 쏠려 있어 집에 돌아와도 씻고 바로 잠들어버렸다. 림건원은 말없이 참아왔지만 오늘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자 마음속에 있던 불안이 터져버렸다. 그는 결국 전화를 다시 걸었고 이번엔 감비가 받았다. 하지만 그녀는 먼저 말을 잘랐다. 저 아직 회의 중이에요. 끝나면 전화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끊어버렸다. 순간 억눌러 온 감정이 폭발한 림건원은 핸드폰을 집어던졌다. 마침 문을 열고 들어온 맹요가 놀라며 물었다. 사장님? 감비가 일을 마쳤을 땐 이미 오후 4시가 넘었다. 그녀는 부랴부랴 상사에게 양해를 구하고 택시를 타고 케이크 DIY 가게로 향했다. 사실 그녀는 림건원의 생일을 잊지 않았다. 가게에 도착해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감비는 그가 바쁜 줄 알고 다시 걸지 않고 구석에서 정성껏 케이크를 만들었다. 림건원은 단 것을 좋아하지 않아 케이크 맛은 최대한 담백하게 했다. 2시간 넘게 걸려 완성된 케이크는 조금 못생겼지만 위에 직접 글씨를 썼다. 여보, 사랑해. 완성품을 보며 뿌듯하게 감상한 뒤 포장을 부탁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택시 안에서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엔 아예 전원이 꺼져 있었다. 감비는 눈살을 찌푸리며 중얼거렸다. 설마 자기 생일을 까먹은 건 아니겠지? 집에 도착해 케이크를 들고 현관에 들어서자 이미 그의 구두가 보였다. 왔구나? 케이크를 신발장에 두고 큰 소리로 불렀다. 림건원, 집에 있어요? 2번 불러도 대답이 없었다. 방으로 들어가 보니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마치 삐친 아이처럼 숨어 있었다. 감비는 깜짝 놀라 다가가 이불을 젖혔다. 림건원, 왜 그래요? 그는 흰 티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은 채 등을 돌려 누워 있었다. 감비는 그의 이마에 손을 대며 걱정스레 물었다. 어디 아파요? 전화도 안 받고, 이마가 뜨거운 것 같은데? 체온계 가져올게요. 일어서려는 순간 그가 몸을 돌려 그녀의 허리를 꼭 껴안았다. 그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감비는 마음이 아파 뺨을 쓰다듬었다. 아침까진 멀쩡했잖아요. 왜 이래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아? 감비는 눈을 깜빡이다가 웃었다. 당연히 알죠. 오늘은 우리 남편 생일이에요. 그녀는 그의 볼을 2 손으로 잡아 꾹꾹 누르며 입술에 입을 맞췄다. 생일 축하해요, 여보. 림건원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말 기억했어? 그럼요. 감비는 장난스럽게 웃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다. 설마 제가 생일 잊었다고 삐쳐서 이불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전곡을 찔린 림건원은 얼굴의 불쾌함을 숨기지 못했다.
자리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간비가 그의 등을 끌어안고 턱을 어깨에 얹으며 웃었다. 림건원, 왜 이렇게 애 같아요? 그는 눈살을 찌푸리며 신랄하게 말했다. 며칠 동안 나한테 얼마나 무심했는지 알아? 간비는 그의 무릎 위에 앉아 목을 감싸 안고 진지하게 물었다. 제가 언제 무심했어요? 그의 눈빛이 가늘어졌다. 간비는 스스로도 지난 며칠 동안 일에 치여 있었다는 걸 깨닫고 미소 지으며 그를 달랬다.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오늘은 생일인데 화 풀어요. 응? 그녀의 애교에 결국 림건원의 분노도 녹아내렸다. 그는 그녀의 입술을 세게 잡아먹으며 말했다. 이렇게 대충 넘어가려고? 나한테 이렇게 소홀했는데? 간비는 장난스레 웃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그는 그녀의 엉덩이를 살짝 때리며 낮게 말했다. 오늘 밤은 못 자. 간비는 깔깔 웃으며 장난을 쳤다. 폐하, 신첩을 용서해 주소서. 그는 그녀를 번쩍 안아 욕실로 향하며 대답했다. 오늘은 울면서 여보 불러도 소용없어. 사람 살려요. 여기 변태가 있어요. 림건원은 웃음을 참으며 그녀를 세면대 위에 앉히고 입술을 막았다. 잠시 후에야 풀어주며 속삭였다. 계속 외쳐. 클수록 좋거든. 간비는 그의 아랫도리를 발로 차며 외쳤다. 변태. 그는 비껴 피하며 그녀의 다리를 붙잡고 웃었다. 살고 싶어? 간비는 깔깔 웃으며 발을 또 휘둘렀다. 너무 성가셔요. 림건원. 맨날 저만 괴롭히잖아요. 그는 그녀의 입술을 다시 덮으며 낮게 웃었다. 널 괴롭히긴? 널 사랑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간비는 그의 목을 감싸며 진지하게 말했다. 선물 준비했어요. 먼저 보러 가요. 그는 눈을 깜빡였다. 무슨 선물? 보면 알죠. 간비는 세면대에서 뛰어내려 그의 손을 잡고 거실로 데려갔다. 지안회의는 랑건원을 방 밖으로 끌고 나와 소파에 앉게 한 뒤 명령하듯 말했다. 눈 감아. 랑건원은 살짝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나한테 명령도 해? 지안회의는 살짝 입꼬리를 올리며 그의 얼굴을 감싸 안고 입맞춤했다. 랑건원은 웃으며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달콤한 유혹 기술 숙련됐네. 지안회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말했다. 눈 감아줘. 랑건원은 응 이라고 말하고 눈을 감았다. 지안회의는 살며시 그의 앞에서 손을 흔들며 눈이 떠진 건 아닌지 확인했다. 그런 뒤 말했다. 내가 이제 열어 할 때까지 절대 눈 뜨면 안 돼. 알았어. 지안회의는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조심스레 옮겨 신발장 위에 놓인 케이크 상자를 꺼냈다. 전등을 끄고 티테이블 위에 케이크를 올린 후 촛불을 몇 개 꽂아 하나씩 불을 붙였다. 방 안은 촛불 빛으로 은은히 밝혀졌다. 랑건원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어렴풋이 깜빡이는 빛을 느낄 수 있었다. 지안회의가 무슨 선물인지 알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모르는 척했다. 지안회의는 촛불을 다 켠 뒤 소파 쪽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그의 눈을 가렸다. 내가 풀어주기 전까지 눈 감고 있어. 랑건원은 웃음 참으며 고개만 끄덕였다. 좋아. 지안회의는 몇 초 후 눈가리개를 치워줬다. 눈앞에 촛불이 반짝였고 그때서야 랑건원은 그녀가 어떤 선물을 준비했는지 알아차렸다. 웃음 짓지 않을 수 없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려 했다. 지안회의가 만든 케이크는 둥글 수도 네모일 수도 없는 모양이었고 위에는 랑건원의 얼굴이 크림으로 정성스레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촛불 사이로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남편님, 사랑해요. 랑건원은 놀라 말이 멈췄다. 눈앞의 글자를 보며 말을 더 못했다. 지안회의는 그의 무릎에서 몸을 떼고 케이크를 정리하려 했지만 랑건원이 급히 그녀를 꼭 안았다. 미안해, 비비. 일부러 웃으려 한 게 아니라 정말 아니었어. 지안회의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키치한 케이크라고 웃은 거죠? 랑건원은 부드럽게 그녀를 더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아니야, 전혀 아니야. 정말 사랑스러워. 케이크에는 또 한 글자가 보였다. 랑군, 사랑해요. 랑건원은 더욱 놀라 멍해졌다. 지안회의는 마음 다잡고 말했다. 다음부턴 웃으면 선물 안 할 거예요. 랑건원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앞으로 안 웃을게. 그녀는 웃으며 몸을 떼고 작은 케이크를 테이블 앞으로 가져왔다. 그럼 소원 빌어봐요. 랑건원은 촛불이 반짝이는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네가 빌어줘. 지안회의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이건 당신 생일인데요? 랑건원은 부드럽게 답했다. 내 소원이 곧 나의 소원이 되니까. 지안회의는 한참 바라보다 손을 모아 속삭이듯 말했다. 우리 람씨, 30에는 아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랑건원은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다. 지안회의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다. 걱정 마요. 빨리 촛불 불어주세요.
람건호는 잠시 머뭇거리다 부드럽게 촛불을 끄며 말했다. 지한회의는 하나씩 촛불을 빼낸 뒤 케이크를 자르기 시작했다. 달다기보다 담백하게 했어요. 버터도 많이 안 넣었고 생일이니까 특별히 많이 넣었지만요. 그는 그녀의 뒤에서 다가와 뜨겁게 그녀를 안은 채 속삭였다. 정말 고맙고 사랑해. 지한회의는 웃으며 속삭였다. 그만 말해요. 람건호는 다시 그녀의 목에 입을 묻고 속삭였다. 네가 나보다 더 달아. 감비는 밤새도록 놀림과 애정 공세에 시달려 이리저리 뒤척이다가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눈을 떴다. 다행히 오늘은 일요일이라 출근할 필요가 없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림건원이 누웠던 자리를 손으로 더듬자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언제 일어났는지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침대에서 내려와 슬리퍼를 신고 세면실로 가 이를 닦고 세수를 했다. 거울을 보니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내려올 만큼 길어져 있었다. 머리를 빗으며 머리 스타일을 바꿔야 하나? 하는 생각이 스쳤다. 방을 나와 거실로 내려가 보니 사람은 없었지만 부엌 쪽에서 소리가 났다. 그녀는 살며시 다가갔다. 림건호는 한 손으로 냄비를 저으면서 다른 한 손으로 휴대폰을 들고 거래처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감비는 그의 뒤에서 앉기듯 팔을 두르게 안았다. 림건호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작은 손 위에 손을 포개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일단 이렇게 하고 회사 가서 다시 얘기합시다. 전화를 끄는 그는 몸을 돌려 그녀와 마주 보았다. 손끝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지며 묻는다. 더 안 잘 거야? 감비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푹 잤어요. 그리고 부엌 쪽을 힐끗 보며 물었다. 뭐 하고 있어요? 죽 끓이고 있지. 감비의 눈이 휘어지며 웃음이 번졌다. 어머, 언제부터 림 사장님이 부엌에 들어가 요리까지 하게 됐대요? 예전에 그녀를 위해 생강차 한 번 끓이다 손까지 뗀 그였는데. 림건호는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침 안 먹어도 되지만 아내를 굶길 순 없잖아. 감비는 그의 허리에 두 손을 감으며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았다. 고마워요, 림건원. 그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녀의 코끝을 살짝 꼬집었다. 림건원이 정성껏 끓인 죽이라 그런지 감비는 그 자리에서 두 그릇을 뚝딱 비웠고 점심은 먹을 수도 없었다. 저녁까지 마친 뒤 소파에 기댄 채 쉬면서 감비는 림건원에게 말했다. 앞으로 아침은 당신이 하고 저녁은 내가 만들게요. 괜찮죠? 림건원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래, 림 여사님이 이렇게 분담을 잘하니 좋네. 그의 입에서 나온 림 여사라는 두 글자가 감비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잠시 멍하니 있다가 그녀는 일어나 그의 옆으로 가서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다. 림건호는 눈길을 내리깔며 물었다. 왜 그래? 감비는 작은 목소리로 고백하듯 말했다. 예전엔 꿈에서도 상상 못했어요. 언젠가 내가 당신에게 시집 올 줄은. 지난 몇 년간 수많은 고난을 겪었고 이제야 20살이 넘어 운명의 바퀴가 바뀌며 모든 게 잘 풀려가기 시작한 것 같았다. 가족을 되찾고 사랑하는 사람까지 만났다. 예전에는 감히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이다. 하지만 그녀는 왠지 이 행복이 양날의 검 같다고 느꼈다. 지금처럼 너무 많은 걸 누리다 보면 언젠가 하늘이 그것을 걷어 가버리지 않을까 두려웠다. 림건호는 그녀의 마음을 읽고 다정히 말했다. 왜 그렇게 쓸데없는 생각을 해? 세상에 나쁜 일만 계속 생기진 않아. 나쁜 일이라는 게 아니라 너무 순탄하면 분명히 언젠간 폭풍이 올 것 같아서요. 인생에 파도가 없으면 그게 무슨 인생이겠어? 그의 말은 너무나도 철학적으로 들렸다. 감비의 대학 시절은 평온했지만 졸업을 앞두고 결국 거센 파도가 몰려왔다. 졸업 논문이 몇 번이나 반려되어 수정을 거듭하느라 머리가 터질 지경인데도 다시 제출하면 또 반려였다. 네 번째로 논문을 돌려받았을 때 감비는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며 훌쩍였다. 집에 돌아온 림건호는 불이 켜진 방 안에서 아내가 책상에 웅크린 채 눈물을 흘리며 타자를 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는 서둘러 다가가 그녀의 얼굴을 감싸며 물었다. 왜 그래? 감비는 너무 부끄럽고 초라해 고개를 돌렸다. 그가 모니터를 보니 졸업 논문이 떠 있었다. 며칠 전에도 수정했잖아? 또 반려됐어요. 4번이나 거절당하자 감비는 대학 내내 한 번도 좌절을 맛본 적이 없던 터라 충격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림건호는 마치 학대받는 아기 고양이처럼 우는 아내를 보고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녀를 무릎 위에 앉히고 달랬다. 그냥 졸업 논문일 뿐이야. 내일 내가 같이 봐줄게. 그는 그녀를 침대에 앉히고 눈물을 닦아주며 웃었다. 이깟 논문 때문에 이렇게 울다니. 창피하지도 않아? 감비는 눈물을 훔치다 자신이 한참을 울고 있었다는 걸 깨닫고 결국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맞아요. 창피하네요.
림건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다. 졸업하면 내가 여행 데려가 줄게. 감비는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졸업기념 여행이에요? 림건호는 의미심장하게 눈썹을 올렸다. 허니문, 신혼여행, 이지. 그건 어디로 갔어? 지안웨이는 람건원을 방 밖으로 끌고 나와 소파에 앉히고는 은근히 명령했다. 눈 감아. 람건원은 눈을 살짝 깜빡이며 대답했다. 내게 명령하려고? 지안웨이는 미소 지으며 그의 얼굴에 입맞춤했다. 람건원은 못 웃고 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으며 말했다. 이 달콤한 전략, 완전 익숙하구나. 지안웨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다시 말했다. 진짜로 눈 감아. 알겠어. 지안웨이는 그를 조용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신발장 위에 있던 박스 하나를 꺼냈다. 전등을 끄고 촛불을 케이크 위에 의도적으로 꽂은 후 촛불에 불을 붙였다. 행복한 분위기 속 조용히 밝아지는 촛불 불빛이 방을 비추었다. 람건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촛불의 반짝임을 느낄 수 있었다. 무엇을 준비한 것인지 이미 눈치채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연기 중이었다. 지안웨이는 촛불을 잘 켜고 나서 그의 눈을 감은 채 웃으며 속삭였다. 내가 시키기 전까진 절대 눈 뜨면 안 돼. 람건호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알겠어. 지안웨이는 조용히 손을 떼고 시선을 돌렸다. 눈앞에 펼쳐진 촛불과 케이크를 보고 람건호는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다. 케이크 위에는 동그랗지도 사각형도 아닌 모양의 크림으로 그의 얼굴이 정성스럽게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적힌 문구가 보였다. 남편님, 사랑해요. 람건호는 놀라 어안이 벙벙해졌다. 그 말의 의미를 음미하느라 입을 열지 못했다. 지안웨이는 그의 무릎에서 몸을 떼고 케이크를 정리하려고 했지만 람건원이 급히 그녀를 꼭 안았다. 미안해, 비비. 일부러 웃으려 했던 건 아니었어. 지안웨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렇게 귀여운 케이크를 두고 웃다니. 람건호는 덤덤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야, 너와 너무 닮아서 사랑스러웠어. 그는 눈길을 케이크 위 문구로 돌리고 놀라움이 밀려왔다. 지안웨이는 입꼬리 올리며 말했다. 그럼 미래에도 웃지 마세요. 당신이 웃으면 선물 안 해줄 거니까. 람건호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앞으로는 절대 웃지 않을게. 지안웨이는 환하게 웃으며 작은 케이크 조각들을 테이블로 옮겼다. 그럼 이번에도 소원 빌어봐요. 람건호는 촛불이 반짝이는 얼굴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네가 먼저 빌어줘. 지안웨이는 감정이 흔들리며 말했다. 이건 오빠 생일이잖아요? 람건호는 부드럽게 답했다. 내 소원이 바로 내 소원이니까. 지안웨이는 눈을 감고 진심으로 말했다. 우리 람씨, 30에는 아빠가 되면 좋겠어요. 람건호는 그 말에 멍해졌다. 지안웨이는 당당하게 말했다. 어서 촛불 꺼요. 람건호는 웃으며 촛불을 불었다. 지안웨이는 촛불을 하나씩 빼고 케이크를 잘라냈다. 당신 달콤한 거 싫어하니까 담백하게 만들었어요. 그 순간 강하게 그녀를 껴안고 속삭였다. 정말 사랑하고 고마워. 지안웨이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만 말해요. 람건호는 그녀의 목에 입을 대며 말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달아. 림건호는 감비를 벽에 밀어붙이고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휘몰아치는 키스를 퍼부었다. 감비는 헐떡이며 힘겹게 그의 가슴을 밀어냈다. 그는 그녀의 입술을 가볍게 깨물고 나서야 겨우 놓아주었다. 눈을 마주한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어젯밤 어디 갔었어? 감비는 입을 크게 벌려 공기를 삼키며 숨을 고르다가 대답했다. 그냥 바다에 갔었어. 림건호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외국 남자와 춤추는 감비의 영상을 보여주었다. 자, 와서 남편한테 설명 좀 해보시지. 그는 그녀를 침대로 끌어안치고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얘기를 기다리는 듯 고개를 젖혔다. 감비는 어리둥절해지더니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 물었다. 그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그것만은 아니고 사실은 네가 너무 보고 싶어서. 감비는 그 말을 듣고 피식 웃더니 그의 뺨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림건원 씨, 며칠 동안 식초통에 담겨 있었나 봐요. 그는 그녀를 끌어안고 품에 꼭 눌러 안았다. 감비는 온몸이 풀리듯 기대었고 그의 가슴 속에서 심장이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러다 다시 격렬하게 뛰는 심장에 이끌려 그의 손이 그녀의 곡선을 움켜쥐며 귀가에 낮게 속삭였다. 며칠 동안 나 그리웠어? 감비는 눈을 깜빡이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생각 좀 해볼게. 생각까지? 너, 내가 옆에 없으니까 더 즐거운 거 아냐? 그럼 내가 불행해야 당신이 행복해? 감비의 반문에 림건호는 말문이 막혔다. 대신 고개를 숙여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물었다. 며칠 안 봤다고 이렇게 말이 늘었네.
그는 몸을 돌려 감비를 침대에 눕혔다. 감비는 웃으며 그의 가슴을 밀어냈다. 아직 샤워도 안 했잖아. 민건호는 한쪽 팔로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번쩍 들어올렸다. 감비는 본능적으로 그의 목을 끌어안았다. 뭐 하는 거야? 당연히 샤워하러 가는 거지. 난 이미 씻었어. 당신이나 씻어야지. 그녀는 필사적으로 벗어나려 몸부림쳤다. 하지만 함께 씻는 건 언제나 샤워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에. 그녀가 몸을 비틀자 얇은 원피스가 그의 하반신을 스치며 자극했고 민건호는 호흡을 삼키며 그녀의 엉덩이를 가볍게 두드렸다. 움직이지 마. 벌써 딱딱해졌어. 감비는 멍하니 굳더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당신, 이런. 그는 그녀를 욕실로 데려가 세면대 위에 앉히며 입꼬리를 올렸다. 내가 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녀가 이를 악물며 쏘아보았다. 그는 웃음을 더 깊게 지으며 그녀의 손을 허리춤으로 이끌었다. 직접 만져봐. 정말 딱딱해졌잖아? 감비는 손끝이 닿자마자 전기라도 통하듯 재빨리 손을 걷어들였다. 당신, 또 음탕하게 굴지 마. 그는 몸을 기울여 그녀의 입술에 입맞춤하며 낮게 말했다. 부부 사이에 이런 걸 애정행위라고 하는 거야. 그는 그녀의 손을 벨트 위에 얹으며 속삭였다. 착하지? 벗겨줘. 결혼한 지 꽤 되었는데도 이런 순간마다 감비의 얼굴은 불타는 듯 붉어졌다. 그가 손을 놓지 않자 감비는 결국 눈을 감고 벨트를 풀었다. 바지. 그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고 거칠어졌다. 손끝이 바지 단추를 풀자마자 뜨거운 열기가 천을 사이로 전해졌다. 감비의 손은 떨려왔고 그녀는 끝내 지퍼까지 내렸다. 민건호는 숨소리를 거칠게 몰아쉬었다. 결국 두 사람은 욕실에서 1시간이나 함께했다. 나올 때 감비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의 품에 안겨야 했다. 침대에 눕자마자 민건호는 다시 그녀 위로 몸을 덮었다. 감비는 속으로 울고 싶었다. 체력이 너무 좋은 남자도 좋은 게 아니었다. 그렇게 밤새 시달린 감비는 기진맥진에 눈을 감았다. 여보, 응? 오늘 너 안전한 날 맞지? 감비는 화들짝 눈을 떴다. 고개를 돌리니 민건원의 손에 찢어진 피임용품이 들려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가득했다. 터져버렸어. 감비는 충격에 굳어 그를 노려보았다. 봐, 당신이 얼마나 세게 했는지 알겠어? 민건원. 그녀는 한참이나 그 물건을 바라보다가 결국 낮게 중얼거렸다. 아마 하늘이 당신 생일날 내 기도를 들어준 거겠지. 감비는 하늘이 민건원의 생일날 자신의 기도를 들어준 줄 알았다. 그런데 며칠 뒤 불청객이 정확히 찾아왔다. 민건원이 퇴근해 집에 오자 아내가 볼을 부풀리며 앞에 서 있었다. 여보, 나 안 좋은 소식이 있어. 그는 그녀를 소파로 데리고 가 앉히며 물었다. 무슨 안 좋은 소식인데? 말해봐. 감비가 그의 목에 팔을 두르며 말했다. 아까 전에 친척이 날 찾아왔어. 친척? 어떤 친척? 민건호는 순간 이해하지 못했다. 진짜로 외가 친척이 온 줄 알았던 것이다. 감비는 입술을 깨물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두 글자를 뱉었다. 생리. 민건호는 멍해졌다. 그녀를 한참이나 바라보기만 했다. 잠시 후 감비는 풀이 죽어 말했다. 어쩌지? 이번엔 아니네. 하지만 민건호는 웃어버렸다. 단지 이번엔 안 된 거지. 영영 안 되는 게 아냐. 그리고 아직은 아기도 원하지 않아. 감비는 놀라며 물었다. 왜요? 너 이제 막 졸업했잖아. 난 네가 너무 일찍 임신하는 건 원하지 않아. 게다가 임신하려면 여러 가지 준비도 필요하고 지금처럼 내가 담배를 많이 피우는 것도 아기 건강에 안 좋지. 그의 말에 감비는 눈이 동그래졌다. 듣고 보니 임신 안 된 게 오히려 다행이네. 민건호는 그녀의 입술에 입 맞추며 웃었다. 그래, 우리 아직 몇 년은 둘만의 세상을 즐기면 돼.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그녀를 소파에 눕혔다. 감비는 그의 가슴을 툭 치며 눈을 부릅떴다. 뭐 하는 거야? 나 지금 그날인데. 아, 맞다. 깜빡했네. 감비가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림건원에게는 기쁜 일이었다. 밤이 되어 감비는 침대 위에서 로맨스 소설을 쓰고 있었고 림건원은 책상에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따스한 조명이 방 안을 비추는 가운데 감비는 남편의 옆얼굴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물었다. 림건원, 생일날 무슨 소원 빌었어? 너 이미 대신 빌어줬잖아. 감비는 눈을 가늘게 뜨며 추궁했다. 혹시 내가 일찍 임신하지 않게 해달라고 빈 거 아냐? 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어떻게 알았어? 감비는 눈을 가늘게 뜨더니 결국 웃음을 터뜨리며 베개를 그에게 던졌다. 정말이지, 림건원 씨,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그는 베개를 집어들고 침대로 다가와 그녀를 끌어안았다. 이마에 입을 맞추며 낮게 속삭였다. 어쨌든 넌 아직 어리잖아. 우리 부부는 당분간 둘만의 시간을 즐기자. 감비는 입술을 깨물었다. 난 혹시 당신이 아이를 싫어하는 줄 알았어. 좋아하지. 하지만 널 더 좋아해. 감비는 눈웃음을 지으며 물었다. 그럼 아들이 좋아? 딸이 좋아? 딸. 망설임도 없이 대답이 돌아왔다. 왜? 아들까지 있으면 또 누가 널 빼앗아 갈지도 모르잖아. 그건 당신 아들이잖아. 그래도 안 돼. 정말이지. 림건원. 당신은 왜 이렇게 철없어? 말 안 해. 졸업 후 감비는 업계에서 유명한 심리상담 회사의 정식 직원이 되었다. 인턴 시절에도 그녀가 일에 진지하다는 걸 알았지만 정직원이 되고 나서야 림건원은 그때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깨달았다. 지금 그녀는 진짜 워커홀릭의 길로 들어선 것이었다. 아침 8시 정각이면 집을 나서고 밤 9시, 10시가 돼서야 퇴근하는 게 보통이었다. 링컨원과는 근무 시간이 엇갈려 가끔은 그가 더 일찍 출근하거나 더 늦게 들어오기도 했다. 하지만 언제나 퇴근 시간에 맞춰 그녀의 회사를 찾아가드리러 왔다. 설 연휴 전 감비는 야근으로 밤 11시가 넘어서야 회의가 끝났다. 휴대폰을 열자 부재 중 전화가 7, 8통, 메시지도 줄줄이 와 있었다. 여보, 퇴근했어? 여보, 나 지금 내 회사 앞이야. 여보, 오늘 왜 이렇게 춥지? 여보, 감기 걸린 것 같아. 여보, 언제 나올 거야? 배고파 죽겠어. 같이 밥 먹자. 여보, 제발 답장 좀 해줘. 서운. 감비는 휴대폰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연기 잘하시네. 하고 답장을 보냈다. 어머, 오늘 감비 씨 얼굴에 행복이 가득하네. 동료가 웃으며 다가왔다. 감비는 웃고 있었지만 살짝 부끄럽게 고개를 숙였다. 사무실을 정리하고 내려가자 바깥은 이미 눈이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바람에 몸을 움츠리던 그녀에게 림건원이 서둘러 다가와 코트를 벗어 어깨에 둘러주었다. 춥지 않아? 그는 그녀를 품에 끌어안고 물었다. 추워. 감비는 떨며 그의 손을 잡았다. 당신 손도 차가워. 차에 타면 금방 따뜻해져. 그들은 나란히 걸어갔다. 동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부러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감비 씨, 정말 복 터졌네. 잘생기고 돈 많고 거기다 저렇게 다정하기까지 한 남편이라니. 역시 다 팔자야. 설 연휴 내내 집안 어른들은 아이 얘기만 꺼냈다. 모두들 그녀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직 젊으니 빨리 낳아야 몸매도 금방 회복된다고 끊임없이 잔소리를 했다. 결국 감비는 남편을 팔아넘겼다. 엄마, 제가 아니라 림건원이 아직 아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림건원은 장모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하지 못하고 얻어맞았다. 감비는 옆에서 즐겁게 구경했다. 시댁뿐 아니라 친정에서도 역시 똑같이 닥달을 받았다. 다만 다행히 오빠인 추리윤도 아직 소식이 없어서 화살이 분산되었다. 그러나 섣달금은 날 저녁 결국 온 가족의 화살은 추리윤과 토초초에게 쏠렸고 두 사람은 밥상 앞에서 진땀을 뺐다. 그날 밤 림윤은 토초초를 침대에 눌러놓고 거친 숨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도 나아볼까? 토초초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출산 휴가는 급여 나오나요? 사장님? 그는 낮게 웃었다. 응, 내 돈, 내 몸, 내 마음 다 내 거야. 토초초는 눈을 깜빡였다. 그렇게 진심으로 다 바치는 거라면 아기 하나쯤 낳아줄게요. 다음 해 감비는 최양양과 포쟁의 아들의 돌잔치에 참석했다. 아이는 눈부시게 귀여웠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감비는 곧바로 노트북으로 계획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인쇄에 남편 앞에 던졌다. 림 사장님, 우리 미래를 위해 오늘부터 이 규칙들을 지켜주세요. 금연, 금주, 건강관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기, 밤 10시 이후에는 절대 야근 금지 등등. 림건원은 다 읽고 나서 그녀를 바라봤다. 담배랑 술은 끊을 수 있어. 운동은 원래 하고 있으니까 문제없지. 밤 10시 전에는 자는 것도 신경 쓰면 가능해. 근데 말이야, 감비, 이건 사실 너한테 더 힘든 조건 아닐까? 감비는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내일부터 운동부터 시작하자. 아침 5시 정각에 내가 깨워서 같이 조깅하는 거야. 감비는 스스로 무덤을 판 기분이었다. 림건원은 행동파라. 바로 다음날 새벽 5시 정각에 감비를 억지로 이불 속에서 끌어냈다. 감비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가 세면대에서 양치하는 틈을 타 재빨리 슬리퍼를 벗고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들었다. 이불을 꽁꽁 뒤집어 쓰고 마치 일어나 있는 것처럼 가장했다.
하지만 림건원이 나오자 침대 위가 봉긋 솟아있는 걸 보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을은 돼지야. 누가 너한테 아침 운동하자고 했는데? 간비는 필사적으로 이불을 움켜쥔 채 투덜거렸다. 내가 언제 이렇게 일찍 일어나자고 했어? 아직 해도 안 떴잖아. 겨울 새벽 5시는 정말 이르다 못해 혹독했다. 림건원은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럼 조금 더 자. 6시에 깨워줄게. 6시 정각. 간비는 또다시 끌려 나왔다. 그는 그녀를 안고 화장실에 데려가 세수시키고 운동화를 신겨 몽롱한 상태로 거리로 끌어냈다. 찬바람이 몰아치는 새벽길. 간비는 속으로 원망했다. 왜 계획에 운동 따위를 적었을까?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았을까? 간비는 원래 운동과는 담을 쌓은 사람이었다. 겨우 30분 뛰었을 뿐인데도 숨이 턱 막혔다. 결국 림건원의 팔을 붙잡고 애교를 부렸다. 여보, 더는 못 뛰겠어. 그가 돌아보자 얼굴이 발그레한 그녀가 애처로운 눈빛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간비는 그의 품에 파고들었다. 여보, 나 좀 업어줘. 진짜 못 뛰겠어. 림건원은 웃으며 대꾸했다. 운동한다며? 30분이면 충분하잖아. 그렇게 말한 그녀는 그의 등에 올라타 목을 감싸고 다리를 허리에 걸쳤다. 림건원은 그녀를 안정적으로 받쳐 안으며 고개를 들어 그녀의 입술에 살짝 입을 맞췄다. 겨울 아침 인적 없는 거리에서 간비는 장난스레 웃으며 그의 얼굴을 감싸고 스스로 입을 맞췄다. 여보, 우리 아침 먹으러 가자. 림건원은 미소 지으며 눈썹을 치켜 올렸다. 한 번 더 하면 바로 데려가 줄게. 간비는 부끄럽지만 순순히 다시 한번 그의 입술에 키스했다. 그제야 만족한 림건원은 그녀를 내려놓고 등에 업어 앞으로 걸었다. 간비는 그의 어깨에 매달려 킥킥 웃으며 속삭였다. 여보, 내일은 그냥 집에 있자. 응? 이 계획 누가 썼는데? 간비는 눈을 껌뻑이며 진지하게 말했다. 잠을 충분히 못 자면 건강에도 안 좋아. 그러니까 매일 아침 8시에 일어나면 딱 좋아. 별 핑계 다 대네. 간비는 숨을 불어 그의 귀에 장난을 치며 애교를 부렸다. 그러면 안 될까, 여보? 림건원은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생각해볼게. 간비는 속으로 생각은 무슨, 내일은 절대 안 일어나. 운동은 고통일 뿐이야. 하고 결심했다. 계획표가 세워진 이후 림건원은 의외로 성실히 지켰다. 담배를 끊고 밤 10시 전에 업무를 끝내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다. 다만 문제는 침대에 눕기만 하면 또다시 새벽까지 그녀를 괴롭혔다는 점이다. 계획은 잘 세웠으니 이제 노력해서 아기를 만들어야지. 그의 논리 앞에 반박은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규칙을 반쯤만 지키며 살았다. 그런데 림 어머니가 손주를 보고 싶어 매일 보약을 지어보냈다. 그 약은 몸에는 좋지만 도저히 마시기 힘든 맛이었다. 간비는 일주일 내내 억지로 마셨다. 저녁마다 주방에 내려가 한 모금씩 삼킬 때마다 얼굴이 찌푸려졌다. 그 모습을 본 림건원은 마음 아파하며 다가가 그녀의 손에서 그릇을 빼앗아 단숨에 비웠다. 못 먹겠으면 안 먹어도 돼. 우리 둘 다 건강한데 굳이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는 그릇을 내려놓고 그녀를 안아 소파로 데려갔다. 그리고 사탕을 하나 까서 그녀의 입에 넣어주었다. 간비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그를 바라봤다. 근데 엄마가 물어보면 뭐라고 해? 그는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그냥 네가 못 먹는다고 하면 되지. 그건 좀 불효 같잖아. 그럼 계속 마실 거야? 간비는 급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안 마실래. 림건원은 그녀를 잠시 응시하다가 턱을 살며시 들어올리며 입맞춤했다. 정말 바보 같아. 바보는 당신이지. 간비는 그를 흘겨보다가 일어나려 했지만 손목을 잡혀 다시 그의 품에 안겼다. 뭐 하는 거야? 사람 만드는 중. 그는 그녀를 번쩍 들어 침실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끈질긴 노력 끝에 넉 달 후 간비는 마침내 임신했다. 그녀가 임신 테스트기를 내밀자 림건원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이건, 간비는 눈을 깜빡이며 행복하게 웃었다. 축하해요, 림 사장님. 드디어 아빠가 되셨어요. 림건원의 개인 일정에 따르면 다음날 출장을 가야 했지만 간비의 임신 소식을 들은 그는 곧바로 일정을 무기한 연기했다. 그는 곧장 산부인과 의사에게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고 다음날 아침 간비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게 했다. 검사 결과는 변함이 없었다. 간비는 정말로 임신했다. 추가 검사를 통해 아기가 건강하고 모든 수치가 정상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림건원은 여전히 불안해하며 임신 중 주의사항을 꼼꼼하게 물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는 마치 무슨 큰 사고라도 날 것처럼 긴장해 간비를 꽉 껴안고 주위를 노려보며 세상 모든 것이 위협적이라도 되는 양경계했다.
병원에서 나오자 운전할 때조차 과장스러웠다. 속도를 믿기 어려울 만큼 천천히 몰았다. 뒤에 줄지어 선 차들이 끊임없이 경적을 울렸다. 간비는 어지러워 관자놀이를 누르며 불평했다. 림 선생님, 사람이면 양심은 좀 가져야죠. 그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보며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간비는 뒤를 가리켰다. 저기 보세요. 차들이 줄줄이 막혀 있잖아요. 교통경찰한테 벌금 물면 어떡해요? 림건호는 태연히 말했다. 벌금이면 벌금이지. 난 내 아내와 딸을 지켜야 하니까. 간비는 어이가 없었다. 곧바로 따졌다. 왜 딸이라고 확신해요? 아들일 수도 있잖아요. 난 딸이 좋아. 그는 아무렇지 않게 답했다. 간비는 황당해 반박했다. 그럼 난 아들이 좋아요. 신호등 앞에서 멈춘 그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며 입꼬리를 올렸다. 우리 비비는 아들을 좋아하는구나. 맞아요. 난 아들이 좋아요. 그는 웃으며 그녀의 이마를 톡 치며 말했다. 그래, 네가 좋다면 나도 좋아. 간비는 눈을 깜빡이며 물었다. 그럼 아들이 당신 사랑을 뺏어가면 어쩌려고요? 괜찮아. 네가 행복하면 돼. 그 말에 간비의 가슴은 따뜻해졌다. 그녀는 그의 팔을 꼭 끌어안고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다. 림건원, 아기가 생겨도 당신은 여전히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는 미소 지으며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알아, 나도 그래. 임신 소식이 집에 전해지자 림 어머니는 기뻐서 간비를 곧장 집으로 데려가 직접 돌보았다. 매일 새벽 시장에 나가 가장 신선한 재료를 고르고 생선을 매일 집까지 배달시키며 정성을 다했다. 림 할아버지도 내려와 손수 기른 닭과 오리를 안고 워와 집안을 북적이게 했다. 간비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보양식을 먹었고 닭고기, 오리고기, 생선, 쇠고기, 달걀까지 끊임없이 상에 올랐다. 불과 한 달 만에 체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 임신 4개월, 뚱뚱해진 자신을 느낀 간비가 조심스레 이제 충분히 먹은 것 같다 고 하자 림 할아버지는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누가 너더러 뚱뚱하다 그랬어? 혹시 내 손자놈 림건원 아니냐? 감히 아내를 뚱뚱하다고 해? 오늘 집에 오면 혼 좀 나야지. 그는 단호히 덧붙였다. 우리 며느리 어디가 뚱뚱해? 여자는 좀 통통해야 예쁘지. 안 그래? 집안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다. 맞아요, 맞아요. 지금 훨씬 보기 좋아요. 예전엔 너무 말랐죠. 간비는 입술을 깨물며 턱을 만졌다. 이게 예쁘다고? 늦게 귀가한 림건호는 들어서자마자 할아버지에게 호되게 혼났다. 이 버르장머리 없는 녀석아, 어서 이리 와. 네가 비비를 뚱뚱하다 그랬지? 우리 며느리 이렇게 고운데 어디가 뚱뚱하다는 거냐? 그는 아직 현관에 들어서지도 않았는데 이미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제가 언제 뚱뚱하다고 했습니까? 소파에 웅크린 아내는 양손을 모으고 무이노센트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림건원, 집에 없었는데도 왜 내가 욕을 먹는 거지? 그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할아버지는 믿지 않았다. 결국 모든 잘못은 그에게 돌아갔고 스스로 반성하라는 명령까지 떨어졌다. 림건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네, 알겠습니다 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 방으로 올라오자마자 그는 아내를 벽에 몰아세우며 물었다. 솔직히 말해, 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두들겨 패듯 혼내신 거야? 간비는 억울하다는 듯 설명했다. 내가 그냥 나 뚱뚱해진 것 같다고 했을 뿐인데 할아버지가 혹시 림건원이 그랬냐고 물으셔서. 말을 마친 그녀는 남편을 꼭 안으며 투정했다. 여보, 나 더 이상 그렇게 많이 먹기 싫어. 지금 나 완전 공 같잖아. 그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다가 웃음을 터뜨리고 번쩍 안아 침대에 눕혔다. 어디가 뚱뚱하다는 거야? 아직도 마른 편이구만. 그녀는 입을 삐죽이며 말했다. 지금은 괜찮아도 출산 후에 진짜 살쪄서 못 빠지면 당신 창피할 거려? 바보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는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코끝을 살짝 꼬집으며 다정하게 말했다. 넌 어떤 모습이어도 내가 사랑해. 간비는 그의 말이 단순한 위로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이 따뜻해져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달콤한 분위기는 곧 뜨거워졌다. 그의 입맞춤은 점점 불타올랐고 손길은 옷 속을 파고들어 그녀의 가장 부드러운 부분을 움켜쥐었다. 그녀의 숨결은 얕아지고 몸은 점점 불에 녹는 듯 떨렸다. 여보, 이제 참을 수 없어. 언제쯤이면 널 가질 수 있지? 그는 쉰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져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결국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조심스레 그를 도와주었다. 긴 억제 끝에 해방된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거칠게 속삭였다. 비비, 사실 너도 그리웠지?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저었다. 안 그랬어. 거짓말.
그는 이미 의사에게 임신 안정기에 부부관계가 가능하다는 말을 확인해온 상태였다. 그녀는 그의 진지한 표정에 어이없어 웃으며 발로 살짝 찼다. 정말 못 말리겠다. 이 변태.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그는 끝내 품에 안으며 귓가에 속삭였다. 비비, 사랑해. 그녀는 이불 속에서 피식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요. 림 선생님. 림건어는 아내가 매일 억지로 먹기 싫은 음식을 삼키는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래서 감비가 임신 5개월 차에 접어들자 결국 아내를 품에 안고 집으로 데려와 직접 돌보기로 했다. 출발하기 전 어머니에게 머리를 얻어맞으며 잔소리를 잔뜩 들었지만 그는 묵묵히 참으며 반박하지 않았다. 결국 성공적으로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몇 달 동안 림건어는 꾸준히 자료를 찾고 공부했다. 임산부와 태아 영양에 관한 책들을 탐독했으며 심지어 저명한 영양학 교수를 초청해 직접 강의를 듣기도 했다. 그 후 감비의 입맛에 맞추어 임신부에게 좋은 영양식을 하나하나 직접 만들어 주었다. 감비에게는 림건원이 직접 차려주는 음식이 매일 닭, 소오리, 생선으로만 채워진 식단보다 훨씬 맛있었다. 무엇보다 그는 아내의 취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기 때문에 식단은 균형 잡히고 건강해졌다. 체중도 점차 조절되기 시작했다. 체중계에 올라가 몸무게가 3kg 이나 줄었다는 걸 확인한 순간 감비는 너무 기뻐서 막 내려오는 림건원에게 달려가 안기며 얼굴을 붙잡고 입을 맞췄다. 림건원은 순간 놀라며 미소 지었다. 아침부터 이렇게 적극적이면 뭐 하려는 거야? 감비는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다. 이제부터 림 선생님이라고 불러야겠어요. 대단해요. 영양식 잔뜩 먹고도 제가 3kg 이나 빠지다니. 빨리 책 써서 임산부 영양식 비법을 팔아야겠어요. 아내가 그간 자신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얻은 비법을 돈벌이로 쓰려는 듯 말하자 림건어는 눈을 가늘게 뜨고 물었다. 왜? 돈 없어? 네? 뜻밖의 말에 감비는 멍하니 있다가 그가 갑자기 지갑을 꺼내 카드 한 장을 쥐어 주자 더 놀랐다. 이거 가져. 필요한 건 다 긁어. 감비. 아니, 돈 달라 한 적도 없는데. 하지만 카드가 손에 들어오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이튿날 림건원이 출근하자마자 감비는 바로 형수에게 전화를 걸어 아기 용품 쇼핑을 나갔다. 토초초 역시 감비와 같은 시기에 임신해 불과 보름 먼저였다. 오랜만에 만난 감비는 형수를 보자 입이 떡 벌어졌다. 형수님, 혹시 우리 오빠가 형수님을 굶기고 있나요? 임신했는데도 왜 이렇게 날씬해요? 자신은 3kg 이줄었다고 좋아했지만 토초초를 보니 여전히 우아하고 날씬해 괜히 자신이 곰처럼 둥글둥글해 보였다. 토초초는 솔직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니야, 나 매일 먹어. 엄청 많이 먹는데도 원래 체질이 살이 안 찌는 것 같다. 감비는 속으로 눈물을 삼키며 림건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수님은 임신해도 날씬한데 나 옆에 서면 완전 곰 같다. 회의 중이던 림건원은 아내의 메시지를 보고 피식 웃으며 답했다. 곰 엄마도 괜찮아. 감비. 곰 엄마 귀여워. 내가 곰 엄마면 당신은 곰 아빠네. 그래, 난 곰 아빠. 원래 하소연하려던 게 결국 남편한테 웃음만 주고 말았다. 감비는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으며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두 임산부는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쇼핑을 했다. 오전 내내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아기 옷, 아기 용품을 샀고 심지어 아기 요람까지 드렸다. 저녁 무렵 집에 돌아온 림건어는 거실을 청소하던 난 아주머니만 보고 아내가 보이지 않자 물었다. 비비는 어디 갔어요? 난 아주머니는 웃으며 위를 가리켰다. 방에서 뭔가 하고 있어요. 올라가 보니 감비가 바닥에 주저앉아 아기 요람을 조립하고 있었다. 바닥에 왜 앉아 있어? 림건어는 인상을 찌푸리며 그녀를 안아 침대 위에 앉혔다. 바닥 차갑다는 걸 몰라? 감비는 웃으며 말했다. 안 추워요. 오히려 덥다니까요. 설명서대로 했는데도 조립이 안 돼서요. 그는 요람을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왜 이런 건 나 기다리지 않았어? 곧바로 양복 상의를 벗고 소매를 걷어올리며 요람을 처음부터 다시 조립했다. 감비는 그의 어깨에 턱을 올리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남편이 손쉽게 요람을 조립하는 모습을 지켜봤다. 역시 이런 건 남편이 최고야. 림건어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이런 건 같이 사러 갔어야지. 조립을 마친 그는 요람을 아기 방에 옮기려 했지만 감비는 그를 붙잡았다. 아니에요. 여기 두세요. 여기? 우리 방에? 그럼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혼자 잘 순 없잖아요. 그녀는 요람을 침대 옆에 두려 하며 물었다. 여기 두면 되죠? 림건원. 감비가 3월에 임신했으니
출산 예정일이 다가왔다. 며칠 동안 림건호는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병원에서 그녀를 지켰다. 감비도 불안했지만 남편은 그녀보다 더 긴장했다. 밤마다 깨어 침대 머리맡에 앉아 아내의 배가 조금만 움직여도 당장 의사를 불렀다. 한밤중 화장실에 가려 일어나 보니 남편이 침대 위에서 눈을 반짝이며 자신을 지켜보고 있어 감비는 화들짝 놀라 버럭 화를 냈다. 어서 자요.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알았어. 화내지 마. 건강에 안 좋아. 바로 잘게. 그는 신발을 벗고 침대에 올라와 그녀를 조심스레 끌어안았다. 할아버지 림은 손자의 긴장된 모습을 보고 몰래 불러세워 호통쳤다. 비비도 불안한데 남편이 저렇게 덩달아 호들갑을 떨면 어떡하냐. 괜히 부담만 주지. 림건호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다. 저는 그냥 제 아내가 걱정돼서요. 그리고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다. 눈보라가 몰아치던 12월 24일 새벽 3시 42분. 감비는 제왕절개로 건강한 아들을 낳았다. 몇 년 전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한 송이 장미 바구니를 들고 거리를 전전하던 소녀였는데 올해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림건원의 아내가 되어 첫 아이를 품에 안았다. 아기의 이름은 림참, 림담. 할아버지가 직접 산에 올라가 고수를 찾아 사주를 본 후 지어준 기란 이름이었다. 출산 후 감비는 기력이 약해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림 어머니는 직접 생선탕을 끓여와 며느리를 챙겼다. 림건호는 옆에서 숟가락으로 조금씩 떠먹여 주었다. 입맛이 없어 겨우 몇 숟가락 넘긴 감비는 물었다. 아기 봤어요? 응, 아주 잘생겼어. 너처럼 귀여워. 감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이제 막 태어난 애가 잔뜩 구겨져 있는데 어디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예쁜데 아들도 잘생길 수밖에. 그는 휴지를 들어 그녀의 입가를 닦아주고 이마에 입을 맞췄다. 비비, 고생 많았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감비는 미소 지으며 그를 바라봤다. 근데 아들이라서 조금 아쉬운 거 아니에요? 그는 순간 멍해졌다가 진지하게 답했다. 어떻게 아쉽겠어? 네가 이렇게 고통을 견디며 낳아준 아인데 나는 행복해서 미칠 지경인데. 감비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그럼 아들이 당신 사랑을 빼앗아 가면요? 잠시 멈추던 그는 피식 웃었다. 그러게 생각해보니 좀 걱정되네. 감비는 웃음을 터뜨리며 그의 뺨을 살짝 찔렀다. 림건원, 당신 참 순진하다니까. 그는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며 따뜻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비비, 사랑해. 감비는 아들에게 별명을 붙였다. 샤오바이, 소백. 소파에 앉아 물을 마시던 림건호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물에 사례가 들려 연신 기침을 했다. 반응이 왜 그래요? 감비는 입술을 삐죽이며 그의 등을 두드려 주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불만스러웠다. 한참 기침을 하고 나서야 겨우 진정한 림건호는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웃음을 터뜨렸다. 왜 하필 샤오바이야? 듣기에 꼭 강아지 이름 같았다. 애가 눈 오는 날 태어났잖아.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는데 샤오바이라고 부르면 딱이지. 설마 샤오쉐, 소설라고 부를 거야? 그건 좀. 림건호는 또다시 사례가 들려 서둘러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샤오바이 하자. 다른 이름은 필요 없어. 그는 아들을 내려다보며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불쌍한 내 아들. 하지만 어쩌겠니. 내 의견은 들을 권리조차 없구나. 아기 림참, 림담은 엄마의 즉흥적인 발상 덕분에 샤오바이라는 별명을 받아들여야 했고 훗날 성인이 된 뒤에도 이 이름은 그의 일생에서 3가지 악몽 중 하나로 남게 된다. 물론 그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였다.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림건호는 집에서의 자신의 위치가 급격히 추락하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 예전에는 그가 퇴근해 집에 들어서면 감비가 무슨 일을 하고 있더라도 가장 먼저 달려와 그를 껴안아 주었다. 하지만 이제는 특별히 여유가 있을 때만 고개를 들어 인사 한마디 해줄 뿐 아들을 돌보느라 바쁠 때는 아예 그를 무시해버렸다. 발렌타인데이 저녁, 림건호는 기분 좋게 꽃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거실은 텅 비어 있었다. 그가 방으로 올라가자 감비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다. 오늘 무슨 날이야? 감비가 무심히 물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아내의 풍만해진 가슴에 꽂혀 있었고 목젖이 꿀꺽 움직였다. 오늘 발렌타인데이야. 잊은 거야. 감비는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여보, 여기 와요. 그는 꽃을 들고 다가와 옆에 앉았다. 감비는 그의 뺨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고마워요, 남편. 림건호는 몸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감비는 다시 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두세요. 이따 꽂을게요. 응.
그는 꽃을 내려놓고 아내 옆에 다시 앉았다. 감비는 아이를 안은 채 말했다. 애기 재우고 나면 난 아주머니한테 맡기고 우리 둘이 저녁 먹으러 가요. 림건호는 웃음을 터뜨렸다. 드물게 나한테 시간을 내주네. 무슨 뜻이에요? 그는 아내를 뒤에서 껴안고 어깨에 턱을 얹은 채 낮게 속삭였다. 요즘 나한테 너무 무심하지 않아? 감비는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돌렸다. 그래요? 아닌가? 아기의 입가를 닦던 감비는 뜨거운 시선을 느꼈다. 고개를 들자 림건원이 뚫어져라 가슴만 바라보고 있었다. 뭐 하는 거예요? 그는 낮게 거칠게 속삭였다. 나도 먹고 싶어. 먹고 싶다고? 감비의 얼굴이 벌개졌다. 그녀는 황급히 아들을 안고 몸을 틀었다. 이건 아기 먹는 거예요. 하지만 림건호는 속으로 씩씩거렸다. 원래는 내 영역인데 이 못된 꼬마 녀석. 그날 밤 아들이 잠들자 그는 행동으로 영역 회복을 선언했다. 샤오바이는 의외로 손이 많이 가지 않았다. 잘 웃지도 울지도 않고 혼자 요람에 누워도 얌전히 있었다. 배가 고플 때만 잠깐 울고는 이내 그쳤다. 튼튼하기도 했다. 태어난 후 단 한 번도 아프지 않았다. 감비는 그 강한 면역력은 분명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거라 생각했다. 아이가 돌이 되자 감비는 직장 복귀를 준비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못마땅해했다. 집에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왜 굳이 나가서 일하니? 아이를 잘 돌보는 게 먼저지. 물론 감비도 아들을 사랑했지만 경력과 꿈을 버리고 전업주부로만 사는 건 원치 않았다. 다행히 림건호는 언제나 그녀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다. 봄, 4월, 감비는 다시 회사로 복귀했다. 직장 동료들은 궁금해했다. 이런 집안에서 굳이 일까지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감비는 웃으며 대답했다. 집에만 있으면 곰팡이 필 것 같아서요. 공기도 바꿀 겸 나왔어요. 사실 그녀는 복귀 전에 남편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 왜 다른 남편들처럼 아내가 집에서 가정만 돌보길 바라지 않아요? 림건호는 잠시 눈을 가라앉힌 후 진지하게 말했다. 난 너를 가정 전용 도우미로 삼으려고 결혼한 게 아니야. 평생 널 아끼려고 결혼한 거야. 그러니 네가 행복하다면 어떤 선택도 지지할 거야. 감비는 가슴 깊이 벅찬 감정을 느꼈다. 세상 넓은데 이런 남편을 만난 건 운명 그 자체야. 6월, 림건원의 생일날, 회의 중 그는 갑자기 위챗 메시지를 받았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오늘 일찍 와요. 기다릴게요. 하트. 아들이 태어난 이후 아내의 관심은 온통 아이에게 쏠려 있었다. 그래서 늘 그가 졸라야만 조금의 애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먼저 다정한 메시지를 보내오다니. 그는 황급히 답했다. 오늘 밤 단둘이? 둘만의 시간? 잠시 후 돌아온 답은 단순한 오케이 이모티콘 하나.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기분이 한껏 들떴다. 그날 저녁 기분이 좋아진 림건호는 회사 전 직원에게 파격적인 보너스를 지급했다. 한 남직원이 봉투를 들고 눈물을 글썽이며 외쳤다. 림 사장 만세. 태어나선 림 사장 사람, 죽어선 림 사장 귀신. 퇴근하려고 나오던 림건호는 그 말을 듣고 눈가가 실룩였다. 귀신이라니. 다음부턴 보너스를 줄여야겠다. 샤오바이가 태어난 뒤로 감비의 시간과 정력의 절반은 아들에게 쏟아졌다. 그래서 림건호는 자신이 총애를 당했다고 수없이 하소연했다. 진지한 표정으로 원망할 때마다 감비는 30살이 넘은 남편이 아니라 철없는 소년 같은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유치하게 나 사랑 안 해주지? 라며 투정을 부리면서도 실제로는 감비보다 훨씬 더 세심하고 다정했다. 밤이면 몰래 일어나 아들의 이불을 덮어주고 아내와 아들을 함께 품에 안았다. 감비가 출산으로 고생한 걸 알기에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아침을 준비해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아들의 얼굴을 닦아주었다. 아내는 깨어나 아기에게 정만 물리면 되었다. 샤오바이는 얌전했다. 가끔 엄마에게 칭을 떼긴 하지만 아빠만 보면 울음을 뚝 그쳤다. 놀라울 정도였다. 림건원의 생일날 감비는 오롯이 남편을 위해 시간을 내기로 했다. 이른 아침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친정집으로 갔다. 점심에는 조기 퇴근을 신청해 회사에서 나오자마자 마트로 향했다. 임신 이후로 요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감비는 오늘만큼은 직접 남편을 위해 저녁을 차리고 싶었다. 림건원의 입맛에 맞춰 재료를 고르고 와인도 준비했다. 그리고 초 4개를 캔들홀더에 꽂아 카트에 담았다. 장 보고 나오자 이번에는 케이크와 꽃을 샀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다. 방에서 옷을 갈아입은 뒤 부엌에서 차분히 재료를 손질했다. 예쁘게 접시에 담아 사진까지 찍고 나니 아직 4시도 되지 않았다. 그녀는 림건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몇 시쯤 집에 와요? 회사에서 업무를 보던 림건호는 바로 답장을 보냈다. 아마 6시쯤? 왜? 벌써 나보고 싶어? 간비는 피식 웃었다. 사실은 택배를 남편 오기 전에 받으려고 확인한 것뿐이었다. 며칠 전부터 어떤 선물을 줄까 고민하다가 친구들이 조언을 해주었다. 넥타이, 지갑, 커프스 버튼. 그런데 정작 룸메이트 천팅은 메시지를 보냈다. 내 생각엔 속옷 사. 진짜 섹시한 걸로 자기 자신을 선물해. 또 덧붙였다. 남자는 다 좋아해. 나도 샀는데 포창이 엄청 좋아하더라. 간비는 폭소하며 결국 몰래 주문했다. 오늘 도착 예정이었다. 오후 5시 반. 초인종이 울렸다. 간비는 택배가 온 줄 알고 달려나갔다. 그런데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남편이었다. 왜 이렇게 일찍 와요? 집에서 나 그리워할 것 같아서 빨리 왔지. 간비는 기뻐서 그를 껴안았다. 여보, 생일 축하해요. 그는 허리를 감싸 안고 입맞춤을 했다. 사랑해. 그때 택배기사가 도착했다. 곰 엄마 댁 맞죠? 간비는 깜짝 놀라 달려나갔다. 림건원이 대신 받아주려 하자 그녀는 허겁지겁 상자를 빼앗아 들고 도망치듯 2층으로 올라가 방문을 잠갔다. 상자를 열자 새까만 레이스 속옷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 야한 거 아냐? 입을 수 있을까? 그때 림건원이 문을 두드렸다. 깜짝 놀란 간비는 얼른 속옷을 장롱에 넣고 상자는 쓰레기통에 버렸다. 남편이 들어오자 그녀는 태연한 척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씻고 오세요. 저녁 준비할게요. 림건호는 웃으며 그녀를 바라봤다. 오늘은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 저 원래 부지런해요. 그는 욕실로 갔고 얼마 후 반신만 걸친 채 나왔다. 그런데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눈에 띄었다. 집어 올리자 투명한 블랙 레이스 속옷. 순간 그의 입꼬리가 말려 올라갔다. 이게 오늘 내 선물이구나. 부엌에서 요리하던 간비를 뒤에서 안으며 속삭였다. 비비, 올해 생일 선물 마음에 들어. 그녀는 긴장한 눈빛으로 고개를 돌렸다. 어떻게 알았어요? 네가 직접 요리해주고 있잖아. 그는 능청스럽게 웃었다. 다른 선물은 또 없어? 케이크 있어요. 간비는 얼굴을 붉히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림건호는 그녀를 더 꼭 껴안았다. 너무 덥다니까요. 죽는다 같은 말 하지 마. 농담인데요. 농담도 안 돼. 독재자. 그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게 바로 나잖아. 내 소설에 나오는 흑심 가득한 카리스마 CEO 말이야. 간비는 얼굴이 확 달아올랐다. 뭐라고요? 그걸 어떻게? 우연히 봤어. 어제는 늑대처럼 굶주린 남편이 어쩌고 라던데. 그만해요. 간비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그의 입을 막았다. 그는 껴안은 채 그녀를 조리대 위에 앉히고 깊은 키스를 했다. 왜 이렇게 달콤해? 아무리 키스해도 모자라. 변태. 간비는 투덜거렸지만 눈빛은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날 저녁 부부는 함께 요리를 했다.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 냉혹한 사업가 림건원이 사랑하는 여자의 한마디에 설거지도 하고 밥도 하고 언제든 안마사로 변해주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랑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었다. 바로 여기 일상 속에 존재했다. 얼마나 냉정한 남자일지라도 간비를 만나면 평생을 바칠 만큼 부드러워졌다. 오랜만에 간비와 림건호는 둘만의 세상에 잠겼다. 요리를 다 마치고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정원으로 옮겼다. 정원 한켠에 놓인 작은 식탁 위 촛불과 생화가 장식되어 있었다. 테이블 중앙에는 귀여운 생일 케이크가 놓여 있었고 주위에는 간비가 직접 만든 요리들이 차려졌다. 간비가 케이크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곰 아빠, 소원 빌어요. 림건호는 웃으며 깊은 눈빛으로 간비를 바라봤다. 네가 대신 빌어줘. 매년 자신의 생일마다 아내가 소원을 빌어주길 바라는 림건원. 간비는 한숨을 내쉬며 두 손을 모아 정성껏 빌었다. 림건원의 일이 순조롭고 늘 건강하며 가정이 평화롭길 바랍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물었다. 꼭 이루어질 거죠?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미 지금이 너무 행복해. 간비는 눈웃음을 치며 답했다. 그럼 더 행복해져야지. 그녀가 케이크를 그의 앞으로 밀며 말했다. 자, 촛불 꺼요. 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네가 꺼줘. 아니, 이건 당신 생일이잖아요. 똑같아. 간비는 결국 입술을 내밀며 촛불을 불어 껐다. 케이크를 자르던 림건호는 한 조각을 그녀에게 건네고 자신은 먹지 않았다. 당신은 안 먹어요? 네가 먼저 먹어. 그의 눈빛엔 의미심장한 미소가 담겨 있었다. 간비가 한 입 먹는 순간 림건원이 몸을 기울여 입술을 빼앗았다. 혀끝으로 그녀의 입안에서 케이크를 가져가며 낮게 웃었다. 내 입에서 먹으니까 더 달아.
감비는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말을 잇지 못했다. 그가 그녀를 포옹하며 속삭였다. 방에 들어가서 천천히 먹자. 순간 낮에 보았던 블랙시스로 속옷이 떠올라 눈빛이 짙게 물들었다. 식사가 끝난 후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단지를 산책했다. 밤하늘 별빛 아래 감비는 추억을 떠올리며 말했다. 림건원,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나는 대학에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병으로 무너지고 매일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며 살았겠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물었다. 당신은 언제부터 날 좋아했어요? 림건원은 대답 대신 되물었다. 네가 맞춰봐. 사실 그 역시 명확히 기억하지 못했다. 하지만 어쩌면 대학 입시 전 그녀를 산속 별장에서 돌보던 그때였을지도. 노란 원피스를 입고 딸기를 따던 그녀의 웃음은 태양보다도 눈부셨다. 그는 오히려 물었다. 그럼 넌 언제부터 날 좋아했어? 감비는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국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당신이 공부를 가르쳐줄 때? 아니면 수술 때 곁에 있어 줬을 때? 어쩌면 그보다 더 일찍 학교에 돌아갈 수 있게 해준다고 했을 때부터일지도. 그녀는 진지하게 그의 팔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림건원, 백발이 될 때까지 지금처럼 당신과 함께 걷고 싶어요. 그의 눈빛이 깊게 흔들리며 답했다. 평생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을 거야. 감비의 눈가가 젖어들었고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사랑해요. 그는 머리카락에 입을 맞추며 대답했다. 나도 사랑해.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친 뒤 감비는 부끄럽게 속옷 위에 가운을 걸치고 나왔다. 그녀를 보자 림건원은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다. 와, 내 작은 요정. 그가 가운을 벗기자 레이스 속옷이 드러났다.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그녀가 수줍게 묻자 그는 눈빛을 뜨겁게 태우며 속삭였다. 좋아, 죽을 만큼. 순간 몸을 뒤집어 그녀를 침대에 눕히며 숨결로 온 방을 가득 채웠다. 새벽녘, 감비는 졸음에 겨우 눈을 붙였다. 림건원은 그녀를 꼭 껴안고 눈을 떼지 못한 채 속삭였다. 비비, 사랑해. 비몽사몽간 그녀는 그의 입술에 가볍게 키스하며 중얼거렸다. 이제 자요. 너무 늦었어요. 창밖에 빗소리가 내렸고 천둥이 치자 감비는 무의식 중에 그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부드럽게 그녀의 귀에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옆에 있어. 그녀는 꿈결처럼 대답했다. 응, 알겠어. 그녀는 알았다. 그가 늘 곁에 있음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떠난 적 없음을. 사랑은 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다. 다른 세계, 다른 계층에 속했던 두 사람이 기묘한 인연으로 만나 결코 즐겁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얽히게 되었지만 결국은 나는 늘 여기 있어 라는 아름다운 멜로디로 마무리되었다. 외전 1, 두 번째 임신 이야기. 림참, 별명 샤오바이. 작은 백, 2~3살이 되자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하원길, 감비와 림건원은 아들을 데리러 갔다. 그런데 아들은 아이들 뒤에 앉아 얼굴을 잔뜩 찌푸린 채 풀이 죽어 있었다. 림참은 아버지의 차가운 얼굴을 그대로 물려받아 늘 예의 바르고 말조심하는 아이였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전혀 3살짜리답지 않게 인상을 잔뜩 쓰고 있었다. 감비가 걱정스레 물었다. 우리 아기,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림참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만 획 돌렸다. 그러자 림건원이 백미러로 아들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나무랐다. 엄마가 물으셨잖아. 못 들었어? 아버지가 엄격하게 묻자 아이는 곧장 자세를 고쳐 앉아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엄마, 저도 여동생이 갖고 싶어요. 감비는 순간 멍해졌다가 피식 웃고 말았다. 왜 여동생을 갖고 싶어? 림참은 단호하게 말했다. 오늘 민지 형도 여동생이랑 같이 왔는데 너무 귀여웠어요. 저도 갖고 싶어요. 그날 저녁, 감비는 다시 림건원에게 이야기했다. 여보, 우리 둘째 낳자. 샤오바이도 외로울 거야. 림건원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부부는 함께 건강검진을 받고 몸 상태를 최상으로 유지한 후 본격적으로 둘째 계획을 시작했다. 11월 중순, 병원 검사 결과 감비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기는 매우 건강했다. 가장 기뻐한 건 다름 아닌 림참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부모님의 방으로 달려와 엄마 배에 귀를 대고 묻곤 했다. 엄마, 여동생이 여기에 있죠? 감비는 웃으며 타일렀다. 꼭 여동생일지는 몰라. 남동생일 수도 있단다. 그러자 아이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분명히 여동생이에요. 둘째 임신은 감비에게 훨씬 힘들었다. 입덧도 심하고 몸은 더 빨리 불었으며 성격도 예민해졌다. 작은 일에도 화가 치밀었다. 어느 날 밤,
림건호는 늦게까지 적대 자리에 있다가 술에 취해 집에 돌아왔다. 간비는 5달째 배를 안고 소파에서 끝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그는 여보 라 부르며 다가와 입맞춤하려 했지만 간비는 눈물이 핑 돌며 그를 밀쳐냈다. 냄새나 건드리지 마. 그녀는 획 돌아서 계단을 올랐고 방에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음을 삼켰다. 림건호는 제정신이 돌아오자 후회와 자책에 사로잡혔다. 황급히 방으로 올라가 아내를 끌어안으며 눈물로 빌었다. 비비, 잘못했어. 다시는 이렇게 늦게 안 올게. 제발 화 풀어. 간비는 울먹이며 호소했다. 앞으로 늦더라도 꼭 문자라도 보내줘. 아니면 난 불안해서 못 견뎌. 그날 이후 림건호는 웬만하면 집에서 업무를 처리했고 중요한 일만 회사에서 보고받았다. 밤이면 늘 아내 곁에서 발을 주물러주며 지냈다. 마침내 이듬해 9월 간비는 무사히 예쁜 딸아이를 출산했다. 간비는 딸의 별명을 농농이라 지었다. 처음 들은 순간 림참은 속으로 울었다. 왜 동생 이름은 예쁜데 자기 별명은 샤오바이 작은 백일까? 인생 처음으로 자기 별명이 못생겼다고 느꼈다. 농농은 태어나자마자 아름다움을 타고났다. 크면서도 귀엽고 장난꾸러기였는데 처음엔 오빠가 어디든 데리고 다니며 자랑스러워했지만 시간이 흐르자 림참은 절망했다. 여동생은 너무 말썽꾸러기였던 것이다. 림참이 7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가자 농농은 4살이었다. 어느 날 오빠의 숙제장을 통째로 찢어버리고 심지어 종이를 입에 물고 껄껄 웃기까지 했다. 리민웅, 림참은 절규했다. 내가 왜 여동생을 갖고 싶다고 했지? 세월이 흘러 림참이 10살이 되고 농농이 7살이 되었을 때 농농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지만 가장 싫어하는 게 숙제였다. 밤마다 숙제하기 싫다고 울상 지으며 아양을 부렸다. 밤 9시가 다 되어서야 공책을 들고 와 오빠 앞에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부탁했다. 오빠, 제발 숙제 좀 해줘. 제발, 응? 하지만 공부에 철저한 림참은 단호했다. 그는 바로 아래층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고자질했다. 결국 농농은 엄마에게 혼나고 눈물범벅으로 밤늦게까지 숙제를 해야 했다. 외전 2. 리민웅 이야기. 리민웅, 은 엄마에게 호되게 혼나고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며 엉엉 울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공책이 다 젖었다. 림건원이 집에 돌아와 가장 먼저 찾은 건 아내였다. 간비는 침대에 앉아 노트북을 들고 아침에 못 끝낸 일을 마무리하고 있었다. 림건원은 다가와 그녀 손에서 노트북을 빼앗았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밤 10시 넘으면 일하지 말라고 했잖아. 조금만 더 하면 돼. 간비가 노트북을 되찾으려 손을 뻗었지만 림건원은 허락하지 않고 고개를 숙여 그녀에게 입을 맞췄다. 결혼한 지 오래되었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여전히 신혼처럼 뜨거웠다. 그는 아내가 숨이 가빠올 때까지 키스한 뒤에야 놓아주었다. 그리고 곧바로 정장을 벗어 침대 위에 던지고 그녀를 침대에 눕혔다. 간비는 웃음을 참지 못하며 그를 밀쳤다. 뭘 그렇게 급해? 얼른 가서 농농이 숙제 다 했는지 좀 봐. 잠깐만 더 있다가 지금 가서 보면 되잖아. 10시가 다 됐는데도 숙제를 한다고? 림건호는 손목시계를 보며 놀랐다. 간비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모르겠어. 도대체 누구 닮았는지. 하루 종일 장난만 치고 숙제는 안 해. 아까도 딜한 아주머니가 보니까 방에서 공주놀이 하고 있었다잖아. 림건호는 눈가가 실룩였다. 간비는 이어서 말했다.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망토까지 두르고는 샤오바이 방에 들어가 오빠한테 황관 노릇을 시켰다니까. 샤오바이 얼굴이 다 새파래졌어. 림건호는 그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도대체 누구를 닮아서 이러는 건지 내가 가서 본다. 그가 딸아이 방에 들어가 보니 숙제는 반밖에 안 했고 아이는 책상 위에서 엎드린 채 잠들어 있었다. 통통한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작은 손가락은 여전히 연필을 꼭 쥐고 있었다. 림건호는 머리가 아픈 듯 잠시 서 있다가 딸이 눈을 비비며 깼다. 아빠. 그 부드러운 부름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는 다정히 물었다. 말해봐. 왜 숙제를 제때 안 했어? 딸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솔직히 대답했다. 조금만 놀려고 했는데 그만 잊어버렸어요. 이미 밤 10시가 넘어 있었기에 림건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오늘만은 괜찮아. 하지만 다음부터는 꼭 숙제 먼저 하고 놀아야 한다. 알았지? 딸은 속으로는 기쁨에 날아갈 듯했지만 겉으로는 얌전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빠, 고마워요. 그는 딸을 안아 세면대에서 양치하게 하고 다시 침대로 데려와 이불을 덮어주며 이마에 키스했다. 잘 자, 우리 딸.
그런데 문 밖에서 이 장면을 본 샤오바이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숙제를 안 해도 괜찮다고? 그렇다면 나도 이제 숙제 안 해야겠다. 다음 날 학교에서 돌아온 샤오바이는 가방을 던져두고 비행기 모형 조립에 열중했다. 밤이 8시가 되어 부모가 외출해서 돌아오자 이번에는 응응이 먼저 공책을 들고 달려나왔다. 아빠, 숙제 다 했어요. 림건호는 기특하다는 듯 머리를 쓰다듬었다. 우리 딸, 잘했네. 공책을 검사해보니 틀린 것도 거의 없었다. 아주 잘했어. 응응은 해맑게 웃더니 아빠 옷소매를 잡아 끌며 속삭였다. 아빠, 사실 오빠는 오늘 숙제 하나도 안 했어요. 방에서 계속 놀기만 했어요. 림건호는 바로 아들 공책을 확인하고 얼굴이 굳어졌다. 림 참, 지금 몇 시야? 숙제도 안 하고 뭐 했어? 아빠더러 대신 해달라고 할 거야? 샤오바이는 억울했지만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어제 응응도 안 했잖아요. 감히 말대꾸까지 해? 엄격한 아버지 앞에서 샤오바이는 아무 말도 못하고 꼿꼿이 섰다. 림건호는 아들 공책을 탁자 위에 던졌다. 지금 당장 앉아서 다 해. 끝낼 때까지 잠 못 자. 그날 밤 샤오바이는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겨우 숙제를 마칠 수 있었다. 그리고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버지는 철저히 편애한다. 앞으로는 절대 응응이 흉내내면 안 된다.